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트윤 강사라고 합니다. 학과시에서 면접을 담당하고 있고요. 예, 누가 그 공식 어디 갤러리에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피트윤을 보고 싶다. 저는 이제 함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기준으로는 필기를 붙어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사들 중에 탑 티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냥 혼자 합니다. 자, 일단 그 고생하셨습니다. 하여간에 그 뭐 여하튼간에 국가직 보시고 아마 지방직까지 보셔서 뭐 어찌어찌 이제 합격 가능성이 되게 높으실 것 같은데 요즘 그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제가 뭐 땡땡시 땡땡군의 땡땡직인데 점수가 이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면접 준비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시면 제가 되게 곤란해요. 일단 제가 뭐 그거를 알아맞힐 그런 신묘함은 없어요. 그죠? 제가 뭐 도사급도 아니고 뭐 이게 단연간의 선생님이 보신 감으로 이게 감과 촉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 이번에 아마 시험이 좀 쉽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요인에다가 이게 또 지역별로 모집 인원이 워낙 또 작고 또 소수직렬 분들 뭐 일행이 그래도 되게 많으니까 그 외에 기술직렬 분들은 또 워낙 또 모집단도 적고 뭐 학원 예측 시스템에다가 이것저것 입력하시겠지만 그게 또 모집단이 워낙 적으면 편차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을 테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 이제 화면 새로 고침 몇 명 입력했나 뭐 이런 거 자꾸 보시게 되고 그저 이제 보던 것도 습관이 되죠. 이제 안 보면 이상할 것 같아. 한 시간 단위로 계속 들었다. 왜 점수를 빼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보시게 되고 뭐 그런 하실 겁니다만 뭐 제가 늘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뭐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면접 필기 고사장에서 답지를 제출하는 순간에 이미 다 결정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새로 고침을 하거나 말거나 임력자가 늘거나 말거나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뭐 또 다른 시험이 없다. 그래서 면접 준비를 갑자기 좀 노는 것도 좀 갑자기 익숙하지가 않죠. 어색하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접 준비를 하려니 점수가 애매하다. 아직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요지로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시는데 뭐 면접 강사 따위가 뭘 알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건 통계와 예측과 각종 그 학원에서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보정 작업을 거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께 뭐 예측 뭐 유력이네 합격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뿐 그래서 뭐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경기도 기준으로 해서 면접 준비 기간 저는 일주일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찍 준비했다고 뭐 면접을 더 잘 보느냐? 물론 뭐 예를 들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뭐 여기저기 좀 다니시고 좀 뭔가 몸으로 좀 해보시는 것도 좀 해서 그러니까 성의 표시 제가 그런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성의를 표시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는 것 면에서는 약간의 뭐 장점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드나 이따 지문도 보겠습니다만 경기도 면접이 뭐 정확히는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과 경기도청까지 보면 32개죠. 각각이 그렇게 되게 면접이 체계적이거나 시스테미컬하거나 뭔가 좀 세련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뭐 대놓고 말씀드리지만 면접만 기준으로 면접의 퀄과 뭐 진행과 퀄과 질문의 양상과 평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전국 16개 서울까지 포함해서 지자체 순으로 하면 경기도는 단연코 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복불복이 심하다 이런 뜻과 두 번째 하여간 뭔가 좀 석연치 않게 해요. 소위 재면접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재면접이라는 제도가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제 경기도만 애용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재면접을 보기 때문에 일선 학원에서는 뭐 경기도가 면접을 엄정하게 보고 재면접 보고 뭐 떨어지는 사례가 있고 막 이런 여러분 겁주기는 진짜 좋기는 해요. 저도 겁을 확 들여가지고 수강생을 확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 들으세요. 상관없었고요.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괜히 그 불안을 증폭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경기도가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활동 리포트라는 거 내게 하는 것도 조금 여러 가지 오해 소지가 좀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고 뭐 등등등 일단 좀 매끈하거나 새끈한 데는 좀 아니에요. 그 말은 곧 많은 부분의 성적 요인이 작용하는 건 뭐 사실입니다. 뭐 아주 많은 그뭐 재면접 제도 때문에 되게 뭔가 정신 사나운 느낌은 살짝 들기는 하나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각 지역별로 기출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음, 자 복불복 심하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뭐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또 뭐 좀 부적절한 질문들을 하는 면접관들도 조금 있고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간에
그 필기를 준비하시고 나서 뭐 준비하셔도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남들은 면접 준비 일찍 하는데 나 혼자만 뒤처진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전혀 그렇지 않고 뭐 근데 국가직 면접은 좀 일찍 준비하는 어드밴티지가 조금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뭐 서울시도 약간 뭐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다까지는 생각하는데 예컨대 경기를 비해서 다른 지역은 뭐 굳이 그런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기본적인 준비를 조금 하시면 뭐 크게 문제 없다 정도로 좀 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뭔가 세련되거나 매끈하지 않다 보니 지역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좀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일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약간의 그 좀 그런 좀 매끈하지 않은 좀 덜컥거림이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유일하게 뭐 특별하게 뭐가 그 중불나게 뭔가 다르다 이런 것도 없고 되게 전형적인 지방직 면접입니다. 면접은 10분에서 15분 정도, 맥시멈 15분 이내로 보게 되고요. 뭐 그냥 간단합니다. 질문 한 7, 8개 정도 받으시고 질문 7, 8개 중에 한 90%는 이미 다 여러분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질문들이니까 뭐 준비하시는 걸 얘기를 하고 다만 준비한 것들을 충분히 매기할 만큼의 시간이나 뭐 그런 질문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허무해요. 야,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가기 들었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잘못은 아니고요. 방금 전에 제가 서울시 오픈특강 할 때는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니까 준비하시면 충분히 얘기하고 나온다. 그런 면에서는 뭐 준비하시면 보람이 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경기도는 앵걸 전혀 그렇지 않다. 뭐그 정도 드리고 복불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뭐 여러분들 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 복불복에 관한 얘기와 어떤 것들이 좀 키가 되는지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실 때 그냥 막연하게 하면 너무 좀 추상적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그 경기도는 특히 이제 팩트가 아닌 것들이 많이 시중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원래 가짜 뉴스가 재밌잖아요. 음모론이 흥미롭고 원래 그렇습니다. 진실은 되게 재미없고요. 뻔한데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카더라 있죠. 누구 수석도 떨어졌대더라. 뭐 제면접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특정 학원 강의를 들어서 그랬대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오만 얘기들이 많을 텐데 뭐 그런 얘기들이 듣기에는 귀가 꽂히는 게 맞는데 또 땡땡 지역은 또 뭐 이렇대더라. 뭐 등등등. 또 그거에 관련된 말씀은 좀 따로 좀 정리해서 좀 분간을 좀 하실 수 있게 그래서 그냥 결론은 미리 말씀드리면 그냥 기본적인 준비할 것만 딱 준비해서 기본적인 답변만 하고 나오시면 뭐 거의라고 하면 제가 95% 이상의 확률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 별 문제 없다.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면접 워낙 짧고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 허무할 거다. 예, 그래서 그래도 뭐 준비하시는 거는 각자는 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은 좀 다하셨으면 좋겠다. 가성비가 참 안 나오긴 하지만 그 정도로 좀 일단은 모두 발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냐 지난해 그렇습니다. 이 정도 들으셨고요. 면접 강의라는 건 다른 강의랑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남쪽이라는 표현입니다. 경기도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뭐 좀 소양과 관심과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편의점 가면 편의점 사장님이 궁금한 알바를 뽑을 때 면접 볼 때 궁금한 점과 고깃집 사장님이 알바를 뽑을 때 궁금한 점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국가직 면접이 좀 다를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도로 싸잡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서른한 개 예를 들면 수원시 공무원분들이 수원시가 기대하시는 바가 좀 있을 것 같고 저 멀리 근데 가평 예를 들자면 뭐 양평 이런 군 단위로 좀 멀리 외곽 지역에 계신 응시생분들이 좀 관심 가질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외곽 지역은 뭐가 제일 관심 있을까요? 얘가 관둘려나? 몇 명 뽑지도 않는데 이해했죠? 여러분들이 그 현직에 그런 고통을 좀 아셔야 되는데 신규가 와야 그 다음에 밀려 이렇게 여러 자리들이 옮기게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게 되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인사라는 측면이 이게 약간 도미노처럼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가 다니시다가 빵꾸가 나면 또 바로 채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올리고 다시 또 이렇게 한 최소한 1년 이상, 1년 반 이상 있어야지 또 신규가 또 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참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일수록 대놓고 묻는 경우도 예전에 많았어요. 그죠? 어디 사냐고 묻기는 조금 민망하니까 어떻게, 어휴, 아침에 어떻게 왔어요? 예, 차 타고, 얼마나 걸렸어요? 1시간. 멀리서 왔네요. 음. 근데 어떻게 땡땡군을 지원했을까? 뭐 이렇게 가는 구조. 예. 떠보기죠, 떠보기.
예전엔 또 요즘은 그것도 좀 문제가 좀 생길 소지가 많아서 안 하시기는 하는데요. 사는 곳 도로명 주소는 알아요? 도로명 주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 마치 뭐 행정을 좀 물어보는 것처럼 포장을 했습니다만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부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누군가가 이제 문제 제기를 자꾸 하니까 많이 사라지기는 했습니다.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무슨 말씀이냐? 여기는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답이 없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면접에는 뺨을 때리시거나 욕을 하시거나 그죠? 뭘 집어던지지는 않으실 거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뭐 그런 걸 제가 비유하는데 이제 월북이라고 표현합니다. 북한으로 가진 마시고요. 되게 이제 남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다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여긴 지방직이기 때문에 살아난 게 경기도라고 싸잡지 말고 땡땡시 땡땡군 지원한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정과 관심 뭐 등등등 이런 게 일단은 남쪽일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뭐 일반적인 상황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역성이 있다라는 것 뭐 요 정도가 남쪽이고 내가 또 지역을 잘 알고 이해하고 사랑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내가 그래도 공무원다운 인간이다. 요즘은 이제 공무원다운 인간 중에 핵심으로 치는 게 누가 그런 얘기 하시는데 MG라는 말을 만든 사람 죽여버리고 싶다고 그러던데 뭐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주의적이고 똑똑은 하지만 개인주의적이고 힘든 거 못 참고 상사는 다 꼰대라고 취급하고 개무시하고 옆에 동료들은 야근하거나 말거나 내일 끝나면 칼퇴하고 뭐 요런 느낌이라고들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웹분들은 이것도 현실적인 증명이 되는 게 뭐 통계로도 많이 나왔고 사실은 이번에 국가직 면접에서도 메인 질문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뭐 입직하고 3년 정도 내에 그만두는 비율이 이제 30% 가까이 됩니다. 그 현실적인 거기도 해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이 뭐 좀 가르쳐 주면 하면 관둬버리고 관둬버리고 이런 거죠.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어디 안 갑니다라는 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뭐 면접용으로는 당연한 얘기인데 조금 그죠?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혼을 담은 구라 이런 거 있죠. 영혼을 담은 뭐 그런 느낌으로 조금 뭔가 예, 느낌이 좀 가게 그렇게 하시는 게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기술직 분들이 좀 있는데요. 지난해 뭐 이거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뭐 특정 시군을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뭐 근데 특정 직렬에서 비전공자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 아예 정원을 안 채우고 안 뽑아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직렬 같은 경우에는 뭐 재면접을 봤는데 뭐 10명이 봤는데 다 비전공자였고요. 그래도 뭐 한 7, 80%는 그냥 걷어가겠거니 했더니 뭐 한두 명밖에 안 뽑고 다 해버려서 그 모집조건에 반밖에 안 뽑는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디냐고 묻지 마세요.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말 그대로 되게 복불복이 좀 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떤 직렬 같은 사복직인데요. 뭐 이건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지역 같은 데는 뭐 어마어마하게 재면접을 봐가지고 이게 또 뭔 일이야 했더니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외부 면접위원으로 이제 복지사 단체에서 누가 오신 것 같은데 그 복지사 분들이 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전문가라고 모신 것 같은데 복지 공무원한테 복지사로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아니 왜 복지사야 복지 공무원이지 그 두 개도 구분을 못 하시나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경기도 시군에서 인사과에서 질문들을 통제하고 평가 단위들을 뭔가 개량화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다는 뜻입니다. 어, 뭐 이렇게 주먹구구라는 말을 하긴 좀 그런데 뭐 굳이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 보시는 거겠죠. 그렇게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고 결론은 뭐냐 강의를 필기랑 좀 다르게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필기랑 다르게 면접이라는 건 제가 여러분께 정답을 말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월북만 안 하시면 되는데 기왕이면 조금 가성비 높게 좀 남쪽으로 동이나 서로 가는 게 안타까운 거죠. 북은 아닌데 엉뚱한 얘기들 하시는 거. 이해하셨죠? 예. 뭐 그런 거 아니게 좀 그래도 좀 가성비가 좋게 말씀드리는 것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것도 뭐 여러분들 쓸데없는 거 안 하시게 하는 거랑 그래서 뭐 PT윤을 들어서 붙었어요라는 거는 뭐 듣기에는 좋은 말이고 우수 답변이기는 한데 그럴 일은 없잖아요. 안 들었으면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니까 뭐 인과관계는 좀 다른 것 같고요. 단지 선후관계 듣기는 했는데 붙기는 했다. 그냥 선후관계 아무 연관성이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약간은 좀 느슨한 상관관계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 도움은 됐다. 쓸데없는 건 안 했다. 그뭐 걱정이 좀 줄었다. 뭐 이 정도를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이 아닌가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저 정보, 그죠? 예, 가장 중요한 게 뭐 중요한 건 기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보와 또 그 기출에 대해서 여러분 합격생들이 어떻게 답변들을 했고 그런 기준점들이 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정답이 없다 보니까 좀 막연하다 보니까 갖는 추상성들 때문에 그 세상을 이제 그죠? OX로만 이제 판단하셨던 필기를 세상을 겪다가 면접으로 오시면 갑자기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뭔가 자신도 없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폭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떤 것들이 조금 가성비 높은 답변인지 좀 남쪽으로 좀 가는 답변인지 관련된 거를 좀 알려드리는 것과 무엇보다 좀 특히 경기는 쓸데없는 좀 특히 면접 시장이 좀 과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열 혹은 과잉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부정적인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괜히 그 멘탈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사실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진실이 아닌 거를 가지고 예, 좀 호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제가 팩트를 말씀을 늘 드리니까 뭐 그 정도를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정도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 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인트로덕션 좀 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 면접 시험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픈 자료로 제가 이제 그 카페에도 올려드렸고요. 이거 드렸는데 오픈 자료라고 해서 이거는 교재 일부를 좀 발췌를 한 거니까요. 뭐 요거대로 설명을 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길고 좀 그냥 간단하게 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파일로 좀 챙겨 보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일정 뭐 기출이랑 후기랑 뭐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실 수 있게 판단하실 수 있게 좀 올려드렸으니까 요거는 이제 따로 보시고 파워포인트 위주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팩트랑 뭐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지랑 또 준비 가이드 위주로 해서 한 뭐 길지 않게 짧고 굵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기는 다른 지역이랑 다를 게 없어서 따로 이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따로 하는 유일한 이유는 많이 뽑는다. 뭐 이거 밖에 차이가 없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면접을 본다면 그럼 한번 바로 면접을 보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 보시죠. 어떻게 될지. 자, 일단 그 면접을 하면 되게 시군별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뭐 다 집합을 하라고 합니다. 뭐 도청에서 시군청에서 보거나 뭐 부속 건물에서 보거나 아니면 뭐 체육관 같은 데 오라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가라는 대로 가면 되고 가시면 소집하고 뭐 출첵한 다음에 출첵한 다음에 사전 조사서라는 걸 씁니다. 뭐 이렇게 문제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칸 이렇게 있어서 뭐 하나 쓰게 하는데 참고로 경기도는 자기소개서라는 걸 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자기소개서라는 걸 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거 대용으로 쓴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되게 이제 경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땡땡땡한 경험에 대해서 쓰시오 해서 공통적인 질문지 같은 느낌을 일단 나눠줍니다. 나눠줘서 20분 정도 쓰게 하고요. 하나에당 10분, 어떤 데 15분, 뭐 어떤 데는 이제 문제를 두 개 주고 20분 쓰는 경우들도 있고 뭐 시군별로 좀 다르기는 합니다. 뭐 시정이나 군정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일반적인 걸 물어보기도 하고 그야말로 되게 버라이어티하기 때문에 그냥 씁니다. 이거는 쓰는 걸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공통 질문지 같은 느낌이고 질문 안 하는 경우가 여기에 쓴 내용을 가지고 질문 안 하는 경우가 한 80%왜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내용을 뭐 하나 정도 묻거나 말거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의 있게 뭔가 열심히 쓰면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질문이 워낙 버라이어티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군별로 약간 좀 이게 계륵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뭔가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약간 좀 애매한 그게 있는데 뭐 제가 그냥 정리하면 성의 표시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제가 아까 드린 거에는 그 중간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기본 사항은 여기 나와 있고요. 보시면 되겠고 도청 얘기는 따로 드렸고 여기에 예, 사전 조사서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지난해 각 시군별로 어떤 게 나왔는지는 제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작년에 내가 지원한 시군에서는 이런 거 나왔다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섞어서 막 나오기 때문에 다만 특정 시군 같은 경우는 시정이나 이런 것만 특별하게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시정만 위로 묻고 경험 같은 걸 묻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약간의 시군별로 일부 시군의 특징은 좀 있기는 한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인이었나요? 용인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안 했어요. 이걸 아예 안 쓰는데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용인은 저 오픈 스피치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고요. 대신에 이걸 빼버렸습니다. 화성도 오픈 스피치라는 걸 합니다. 똑같이 화성. 경기도청도 관례적으로 해왔습니다. 오픈 스피치 세 군데만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특히 오픈 스피치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용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실시를 사전 조사서라는 걸 아예 안 쓰게 했고 화성도 안 쓰게 했습니다. 경기도청은 쓰고요. 뭐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교재에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으니까 대충 이렇구나 정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 정도 보시고요. 대개 보면 경험 얘기들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예, 뭐 별별 경험들. 그다음에 공직관 얘기들, 뭐 되게 이런 공무원스러운 거 그냥 묻는 거. 그다음에 시정 관련된 거를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일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복불복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면접 준비하신 내용 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비벼서 열심히 쓴다. 약간 이런 포지셔닝을 가야지 이거 뭐 맞출 수도 없고, 그죠? 이게 뭐 평가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질문 자체가 없는 경우가 한 8, 90%는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죠? 뭐 그냥 열심히 쓰자. 예, 거기에 의의를 좀 두자 정도로 좀 정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뭐 짐 뺄 일은 좀 아니다. 하지만 준비하고 나서 쓰는 연습은 조금 몇 번 해 보셔야겠죠. 뭐 그냥 이게 줄이 엄청 긴데, 아이고, 이렇게 긴데 한 요만큼 쓰고 그러면 좀 성의 없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라도 좀 열심히 쓰는, 예, 성의가 중요합니다. 뭐 그 정도만 좀 염두에 두자. 예, 뭐 평가에 크게 크리티컬한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정도를 일단 정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과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추가 과목이, 아이고, 이 용인을 뺐네요. 경기도청하고 화성과 용인시, 지난해 기준이 올해는 또 어떨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오픈 스피치를 원래 했었고 여기는 30분 시간을 주고 되게 경험을 많이 묻습니다. 이건 교재에 보시면 해당되는 지역 거는 제가 따로, 화성이랑 용인 거는 따로 제가 거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자세하게 보시면 돼요. 일단 화성 용인시도 오픈 스피치를 했고요. 화성시가 2021년 했고 용인시가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부담스러워요. 여기가 지금. 예. 뭐 좋은 데인가 보죠. 화성과 용인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됐고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저 오픈 자료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해당되는 시구만 관심 가지시면 되겠고요. 모르겠습니다. 또 올해 뭐 처음에 화성시가 스타트를 끊었고 그다음에 용인시가 지난해 했고 원래 또 다른 시군에서 또 하겠다 뭐 이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곰곰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분들만 좀 신경을 쓰자라고요. 주로 뭐 쪽 시장 관련된 거가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너무 좀 현직들도 얘기 못할 얘기를 이렇게 뭐 이런 걸 묻나 싶어서 솔직히 변별은 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좀 적절하게 내야 되는데 너무 이런 걸 하라면 그냥 시장님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질문들이 뭐 화성이나 용인에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일단 참고만 하시고요. 이런 게 있었다. 다른 지역은 그냥 사전조사만 쓰고 대기하시다가 순서대로 불려가셔가지고 15분, 맥시 15분, 한 12분, 13분 정도의 질문을 간단하게 받는 걸로 끝입니다. 그냥 집에 가시면 됩니다. 뭐 복잡할 거 할 거 없고요. 그냥 잠깐 앉아서 말 몇 마디 한 것 같은데 나가라고 합니다. 네? 이런 느낌? 예. 되게 허무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시면 이제 질문지는 되게 주기는 하는데 면접위원이 자기 마음대로 묻는 경우들도 많아서 질문지가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되게 이제 여러분들 인성 검사라는 걸 아마 면접 전에 대부분 보게 됩니다. 뭐 오프라인으로 볼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이것도 관련돼서 제가 카페에다가 그 강의는 아니고 뭐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나는 뭐 친구들을 사교적이다. OX O.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즐긴다. O. 그럼 이상하잖아요, 서로. 뭐 이런 질문들 한 300에서 500개를 섞어 놓고요. yes or no로 해서 체킹을 쫙 해서 1시간 동안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저는 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기가 차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예. 근데 그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이게 사설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뭐 인당 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비용을 받고 하는 건데 뭐 다 분류법이 좀 다르다고 해요. 예. 그래서 뭐 일종의 고급화된 MBTI 같은 건데 쉽게 말하자면 그냥 체크만 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대개의 경우 면접 이거를 안 하시면 면접을 못 보게 되는 게 규정이기는 한데 대개의 경우는 인성 검사를 안 보시면 면접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엔간하면 그냥 보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뭐 따로 준비하실 거는 없습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 검사를 하고 나시면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건 뭐 시군별로 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관된 건 없습니다. 시군은 공고문을 보셔야 되고요. 뭐 어찌 됐건 간에 하고 나면 이제 뭐 그 해당되는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뭐 예컨대 뭐 조직력 뭐 예를 들면 분류법이 좀 다른데요. 뭐 캐릭터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척도 뭐 5점 척도 10점 척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게 이제 평가지라고 해서 한 장씩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원 그래프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있잖아요. 예, 아마 병원 같은 데서 심리 검사 같은 걸 받아보시면 이제 비슷한 걸 아시게 될 텐데 그거를 면접원한테 주고요. 예컨대 뭐 협동성, 뭐 조직력 이런 게 좀 낮은 평가가 나왔다 그러면 면접원이 보시고 뭐 질문을 할 때 뭘 질문하겠어요?
본인이 팀을 이뤄서 뭐 성과를 내거나 팀워크를 발휘한 경험이 있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보라고 참고용으로 물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지 그 목적이기 때문에 뭐 신경 쓰실 거 없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봉사활동 리포트라는 걸 먼저 또 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경기도에 원서 넣기 이전까지 2년일 겁니다. 2년 내에 그러니까 원서 넣은 다음부터는 필요 없어요. 2년 내에 VMS 등등등 인증이 가능한 그 봉사 확인서에 봉사 시간이 명기가 된 그거를 있는 사람, 그걸 제출 가능한 사람만 그거를 제출 가능한 사람만 그 인증을 받아 오시고 뭐 온라인으로 받으시건 뭐 기관에서 받으시건 봉사 시간이 나와야 되고요. 그 시간을 더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봉사활동 리포트라는 걸 씁니다. 봉사활동 시간 뭐 얼마라고 쓰시고 뭐 느낀 점 뭐 이렇게 몇 가지 간단하게 뭐 메모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 증빙 서류는 나중에 서류로 오실 때 따로 제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봉사활동이 많으시면 그걸 자랑하실 수 있는 건 있고요. 면접위원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이 리포트가 프린트가 돼서 면접위원한테 같이 줘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면접은 갖고 있는 거죠. 제출하는 분은 제가 볼 때는 3분의 1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출을 하면 그거를 감안해서 평정을 한다고는 하는데 뭐 감안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그러니까 그걸 무슨 특정한 점수를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 면접위원한테 주는 것 같고 그럼 리포트를 안 내면요. 아까 말한 3분의 1은 안 낸다고요. 또 냈는데 내가 경기도가 아니고 뭐 부산에 산 건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왜냐 그러면 프린트를 하시면 기관이 나오거든요. 봉사기관이 괜히 찝찝하다 그래서 안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경우면 안 내는 경우면 면접위원이 질문하시다가 혹시 뭐 봉사활동 리포트 안 냈는데 뭐 다른 봉사활동한 거 없냐 정도에 묻는 거는 가능해요. 그것도 빈도수가 높지도 않아요. 어쩌다가 물을 수 있다 정도인데 안 내시면 준비는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봉사 활동이라는 건 기관, 뭐 복지기관에서 하는 그런 것만 떼지 말고요. 나 착해요 이런 말이거든요. 뭐 친구를 더욱은 주변을 더욱은 그죠? 물난리 났을 때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구호 활동하시건 뭐 눈앞에 쓰는 공익적한 모든 활동은 다 봉사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 한 뭐 배식 봉사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좁게 그런 거 말고 본인이 이타적인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봉사를 묻는 것이니 그냥 주변에서 뭐 이렇게 내가 선행이든 아니면 공익이든 뭐 동네 뭐 청소라도 좀 하든지 뭐 이런 공공에 관심이 있다는 요만큼이라도 좀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기간이 안 돼서 못했다 이런 얘기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끝인 거지 그거 가지고 뭔가 따따붙다거나 근데 당락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괜히 쫄지 마시고요. 선생님 그것도 없는데 어떡하죠?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죠? 조금 이렇게 조미료를 좀 넣으시긴 했겠지만 정 불안하다. 그러면 하면 되잖아. 지금이라도. 아 제가 뭐 수험 기간에 바쁘고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면접 중간에 반성하고 그죠? 했다.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어디서? 서울 와서 할래요? 동네에서 하라고. 그죠? 그쪽 지원 시군에서 안 사시면 그쪽에서 좀 뭔가 하면 되잖아요. 그쪽에 복지기관을 찾아서 가시든지 아니면 뭐 행사 같은 거에서 자원봉사를 가시든지 이해했죠? 안 되면 뭐 동네 주민센터 가셔서 뭐 좀 거들 거 없냐고 물어보시면 하다못해 뭐 쌀푸득이라도 나른 일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그런 거라도 조금 하셔가지고 면피용으로라도 좀 얘기를 하시면 된다. 뭐 그거 가지고 당락에 크게 영향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다.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죠? 괜히 또 뭐 봉사활동이 좀 많으시면 뭐 자랑으로 내시면 되죠. 그럼 자랑하시면 되는 거니까 됐죠? 그러면 뭐 간혹 뭐 어떤 거 했냐 물어봐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되는 정도입니다. 크리티컬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다. 있으면 자랑하고 없으면 보완해서 답변을 하시면 된다. 끝.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분, 15분 정도를 보게 되는데요. 면접위원은 이제 세 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두 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군별로 좀 다르고요. 뭐 세 분, 두 분 있는 경우들도 많고 세 분 있는 경우도 많은데 되게 역할을 좀 나눠서 뭐 반반씩 하시거나 15분이니까 만약에 세 분이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5분인데 왔다 갔다 시간 빼면 한 12분, 13분밖에 안 되고 한 사람당 해당되는 시간이 한 3, 4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질문 한 두 개, 세 개 정도 하시게 되는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경기도 면접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여러분의 피드백은 면접위원한테 뭘까요? 짧게. 짧게. 네? 짧게. 왜? 아니, 질문 했던데 막 2분 얘기해 버리시면 눈치 보이잖아요.
아, 됐다고. 잘리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답변 사이즈는 엔간하면 그냥 1분 정도 사이즈로 좀 맞추시는 게 되게 권장을 드린다. 뭐 모든 답변에 따라서 조금 길게 할 수는 있는데 그래봐야 1분이 30초, 뭐 짧은 거는 30초 이 정도 느낌으로 해서 간단하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면접위원들이 오전조 오후조 이렇게 면접을 보시는데 오전조 15분이니까 한 시간에 한 3명 정도를 기본적으로 보게 됩니다. 3명. 그죠? 오전 한 3시간 보면 한 12명, 오후 한 10명 하면 뭐 면접원이 최소 적게 봐도 물론 조금 시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한 25명 정도 본다고 보면 돼요. 그죠? 한 1, 2, 3번 정도 이렇게 지나고 들어갔다 나갔다 할까 하는 게 면접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한 3명 지나면서부터 아무도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누구였더라? 왜냐면 여러분 답변이 뭐 되게 대동소이하고 뭐 특별하게 뭐 딥한 문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접원 입장에서는 그냥 공장이에요, 공장. 쭉쭉쭉 넘어가는. 됐죠? 한 20명 이렇게 보면 필요도 하고요. 그냥 뭐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하셔서 물론 성적이 좋은 분들은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면접원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 이해했죠? 그럼 보통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면접을 좀 잘 보기가 좀 쉽지 않은 경기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좀 작동을 해요. 참고로 국가직은 30분을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클래스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국가직 면접 보셨던 분은 아마 상당히 많으실 텐데, 예, 보면 예, 그냥 편하게 그냥 갔다 오시면 된다 정도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각자 좀 긴장이 되고 좀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지만 면접은 기준으로 보면 좀 되게 루틴하게 그냥 약간 공장형으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약간 면접을 좀 잘 보실 분들은 제가 늘 그런 말씀드려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것 같고요.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른 얘기, 남들 예, 하는 얘기들, 다른 얘기. 맨날 벌써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장점이 뭔가요 물으면 여러분 답변을 제가 다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여기 300명 정도 와 계신데요. 적어도 270명의 답변은 알아요. 장점이 뭐냐는 답변에 여러분들의 답변은 뭘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꼼꼼하다. 친화력이 좋다. 그죠? 합치면 90%쯤 됩니다. 어. 무슨 말인지 면접 잘 보시는 분들은 다른 얘기를 제가 성질이 더럽습니다. 왜? 왜? 성질 더러운 게 제가 한번 아니다 싶은 거는 진짜 예, 평생 아니다. 불의를 보고 못 참는다. 어디에 맞는 효용일까요? 찌벙세, 체납자. 한번 물면 끝까지 다 받아내겠다. 얼마나 좋아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건 사실 업무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업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성실, 꼼꼼, 소통으로 가죠. 범용으로 그냥 자 이런 거 좀 감안하셔서 뭐 이런 좋은 사례들은 나중에 많이 들으시게 되겠지만 뭐 그런 좀 다른 답변을 하시는 거를 조금 더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한 가지 또 하나는 몸준이라고 저기 하는데 몸으로 면접 준비 머리로 하시는 거 뭐준 예, 머리로 면접 준비하는 건 쉬워요 뭐 정책 아이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시장님이나 군수님 되셔야 될 것 같아 뭐 그런 거는 뭐 크게 기대하지 않아도 되고요 뭐겠어요 동네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 뭐 지난해 제가 후기 중에 또 기억나는 게 제가 뭐 땡땡시에 사는데 땡땡시에 아침마다 운동을 살이 좀 많이 쪄서 제가 운동을 많이 그 강변 쪽 내천 쪽을 다녔다. 5년 다니면서 거기가 갈 때마다 뭔가 사라지고 길이 만들어지고 벤치가 생기고 얼마 전엔 운동기구까지 생겼더라. 5년 동안에. 야 이게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5년 동안 하는 걸 눈으로 보면서 정말 그 공무원분들 땡땡시 공무원들이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신경 써주는 효능감을 느꼈다. 얼마나 예뻐요 말이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동네 지역 그런 어떤 밀착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 저는 거기 안 살거든요 어떡하죠 그러면 뭐 몸으로 좀 때우셔야죠 가서 예, 뭐 뭔가 예, 가서 성적이 좋으시면 굳이 안 그래도 돼요. 근데 성적이 좀 그렇고 뭔가 좀 다르게 해야겠다 싶으시면 몸준만큼 그 몸준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성을 좀 기반으로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예, 좋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모 분께서 이게 좀 옛날 얘기긴 한데 건축이셨어요. 건축 인테리어 쪽 하시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식으로 오셨는데 잘 안 되셔가지고 한 노량진의 고시원에서 한 3년 계셨다나 봐요. 마지막으로 붙었어요. 근데 경기도에서 본인 집은 반대편에 붙으신 거예요. 인원이 좀 시골로 일부러 넣으셨는데 되긴 된 거예요. 처음으로 되셨잖아.
커트라인스러운 것 같아요. 본인이 뭐 몇 명 안 뽑으니까 여러 명이 동점자인데 여러 명 커트라인 중에 자기도 껴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진입도로 국도 진입도로를 만드는 공사 현장이 있었어요. 그 앞에 모텔에서 2주 동안 사셨어요. 아침에 가서 인사드렸대요. 이거 싫어요. 열흘인가 일주일인가 아예 그 바로 앞에 모텔이 있어서 거기서 왜냐면 거기 다녀야 되는데 뭐 워낙 뭐니까 아예 그냥 거기 가 있자 해서 공사하는 바에 있어서 거기 안전감독 건축 공무원들 오실 거 아니겠어요? 인사드리고 구경하고 덕담 듣고 붙었을까요? 예, 붙었어요. 그것 때문에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하시는 분들도 뭐 계셨다는 뜻이에요. 뭐 각자가 사정에 따라 하지만 그랬다고 꼭 붙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식의 몸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면접은 되게 질문은 좀 뻔합니다. 경기도 면접은 여기 보시면 제가 뭐 그냥 대표적인 사례 그냥 그 루틴한 사례를 그냥 표준적인 사례 약간 표준적인 사례를 갖고 왔는데 뭐 수원인 건 중요하지는 않고요. 예를 보시면 면접연부는 자기소개 일단 자기소개는 무조건 시키고 대부분 시작합니다. 1분 자기소개를 시키고 가고요. 뭐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를 같이 하라 이런 경우도 있는데 되게 자기소개 시키고 그다음에 왜 땡땡시 지원했는지 그다음에 뭐 자랑해봐라 뭐 요런 질문 수원하면 맨날 화상 얘기는 좀 지겨우니까요. 좀 딴 거 좀 합시다. 예, 수원분들. 예. 아무튼 예, 뭐 자랑해봐라 뭐 여기 요런 질문이 되게 크리티컬할 수 있죠. 그죠? 예, 지역 밀착형 아까 이런 거 자랑했을 때 그분은 예, 동네 내천에 최근에 운동기구가 설치된 걸 자랑하셨어요. 요게 클래스가 다른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왜 홈페이지 보고 아시는 수준이 아닌 거니까 뭐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은 사회 경험 왜 기업 안 갔니? 수험 생활 뭐 봉사 리포트 왜 안 제출했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또 얘기하고 이 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희망 업무 뭐 관련돼서 어떤 노력한 게 있는지 뭐 간단하게 들어보시고 뭐 개선점이 있느냐? 되게 예측 가능한 되게 표준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그죠? 중요한 건 이 표준적인 질문보다 실제 질문을 보시면 졸 버라이어티하다는 게 이제 함정이죠. 여기서부터가. 그래서 면접에 이렇게 좀 나누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묻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수원이나 큰 지자체들 있죠. 수원, 용인, 뭐 성남, 부천, 뭐 예를 들자면 요런데 좀 큰 사이즈가 큰데, 예, 그러니까 원래 오래되시고 좀 전기도 안에서도 이런 데는 특별하게 그런 게 없어요. 되게 안정적으로 보고 예측 가능하고 뭐 질문 어려운 게 없는데 좀 신생 지역들, 뭐 남양주, 김포, 시흥 뭐 화성 약간 이런 데로 좀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신생 그러면 졸 버라이어티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아무튼 그다지 뭐 다른 지역에 관심이 없고 자기 지역만 관심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특성들은 이제 지역별로 질문을 보시다 보면 이제 느낌이 좀 오실 것 같아요. 약간의 그 고유성이 조금 있고요. 아까도 아주 외곽으로 가면 이제 지역에 관련된 질문들이 조금 더 많아지죠. 뭐 딴 데서 예, 와가지고 뭐 적응 못할까봐 아마 그런 질문들이 많은 것 같고 지역 연구에 대해서는 되게 좀 꼭 뭐 떨어뜨리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주요하게 고려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것도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요 정도 질문들 그래서 질문들이 그렇게 뭐 특별해 보이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다른 거에 근데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자면 뭐 기술 증례로 좀 다를까 뭐 자기소개 왜 했냐 뭐 전공은 뭐냐 공무원 그냥 루틴한 질문이죠. 또 요 정도가 근데 복지사각지대 가장 흔한 류의 질문들이 하나 뭐 할만하겠고요. 뭐 개선할 점 이것도 뭐 사복지가 아니라 다른 직렬도 똑같이 물을 수 있는 질문이니까 그냥 범용 질문이라고 보고 본인은 사회복지를 뭐라고 생각하냐 뭐 이 정도의 질문이 있었고 힘들었던 경험 갈등 경험 맨날 묻는 질문 예, 고난 경험과 제가 나중에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경험은 크게 네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봉사 경험, 나 착해요. 이기적인 놈 아니거든요. 네, 봉사 경험. 두 번째, 고난 경험, 나 힘들어도 안 그만둘 거거든요. 힘든 거 잘 극복한 경험. 세 번째, 갈등 경험, 나 꼴통 아니고 남의 말도 잘 듣고 잘 설득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예, 예, 꼴통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의 소통 경험을 대신하는 갈등 경험. 마지막엔 창의 경험.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그죠? 복지부동한 인간 아니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착해요. 힘들어도 안 그만둬요. 그죠? 나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힘들어도 안 그만둬요. 그리고 나 말만 내 주장만 고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던 대로만 하지 않고 매너리즘, 복지부동하지 않고 뭔가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요게 4대 장입니다. 그죠? 명쾌하죠? 딱 요 네 가지를 준비하시면 대부분 다 커버가 됩니다.
예, 이런 말씀을 이제 강조해 드리는 거죠. 아무튼 자, 갈등 경험 이거 두 개 물었고요. 마지막 말. 그래서 특히 이제 전공 직렬 질문, 퀴즈형 질문들은 되게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비에스텍 3원칙이 뭐냐, 뭐 이런 거 있죠. 갑자기 뭐 이런 거 물어봐요. 땡땡시의 복지관이 몇 개인지를 아나요?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 묻기도 합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진짜 여기서부터 복불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그죠? 되게 안 그렇지만 그런 경우들이 그 아주 가끔 있으면 그냥 무시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정도로 종종 왕왕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생기는 구조가 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되게 사이즈는 다음에 이제 건축 보시면 자기소개, 뭐, 왜 다니다가 그만뒀냐, 왜 왔냐, 차이가 뭐냐, 뭐, 특징이 뭐냐. 다른 지역에서 다 잘 보시면 이게 건축지이지만, 뭐, 기계지기든, 화공이든, 일행이든, 뭐, 상관없는 질문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갑니다. 질문 사이즈가 많지도 않고 딱 요 정도, 한 6, 7, 8개 정도 사이즈로 그냥 가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1분씩 얘기하시면 얘기도 얼마 말할 거리가 많지도 않아요. 1분 하면 한 4문장, 5문장 담는 기준으로 얘기하시게 되거든요. 그죠? 참, 말 몇 마디 못하겠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 몇 마디 못한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깝깝함일 수 있어요. 그죠? 예, 거기는 각자 입장에 따라 그건 다를 부분이니까 뭐 적절하게 그 부분은 좀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역성이라는 게 문제의 그 질문 자체가 그렇게 드러나는 건 아니기는 한데 예, 이것만 보시면 되게 다 이렇게 아름답고 평이한 줄 아시지만 나중에 실제 지역별로 보시면 이게 기준이요 표준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차가 상당히 크구나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 조가 뭐 작게는 한 3조가 한꺼번에 면접을 보거나 어떤 뭐 10개 조가 한꺼번에 면접을 보는데 조별로 또 너무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균질하게 안 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1조는 뭐 웃으면서 편하게 해주는데 2조는 뭐 왜 공무원 오냐 뭐 이거 갖고 얘기하고 술 잘 먹어요? 술 좀 먹어야 될 텐데 뭐 이런 얘기들 듣고 오다고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만큼 차이가 심하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러니까 코어가 되는 질문 제가 그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코어가 되는 거는 해놓고 일단 그 다음에 겉절이가 되는 것들 그런 그냥 그러니까 모르지 않는다 정도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가 되는 건 뻔해요. 되게 핵심적인 것. 아까 경험은 4개, 아까 뭐 장점, 단점 이런 거 지원 동기, 공무원 지원 동기, 지역 지원 동기, 그다음에 자기 직렬, 희망 업무에 관련된 것 이 정도만 정리하시는 건 그냥 기본으로 코어가 되는 건 가고 뭐 공직 가치 관련된 질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두 개 가고 뭐 이렇게 따지면 한 20개 정도의 질문 정도만 코어가 딱 잡히면 돼요. 근데 그거가 경우에 따라서는 90%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많은 경우는 절반 이하의 질문밖에 안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 바깥의 거는 자기 지역과에 좀 맞춰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에 맞춰서. 됐죠? 또 하나, 지역 현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면접 시장이 경기도도 너무 과잉이라서 제가 참 그런데요. 여기 지역 현안 묻습니까? 지역의 현안이 뭔지 아냐고 묻는 질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을 특정해서 예컨대 물론 수원 같은 경우에는 군공항 이전이 되게 큰 이슈입니다. 수원하고 화성하고 싸우니까요. 뭐 그냥 지나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되는 거 정도 수준입니다. 다른 지역은 특별하게 뭐 현안이라고 할 것만큼이 있는 건 아니에요. 논쟁적인 사안이 있거나 지역에서 그렇죠? 대개의 경우가 그걸 집어서 묻는 질문은 거의 없어요. 근데 갑자기 뭐 현안 공부를 해야 된다면 뭔가 막 공부를 하고 계시는 자신을 발견하시면 내가 뭘 잘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보면 뭔가 시를 다 아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주는데요. 이해했죠? 저도 뭐 가족이 뭐 땡땡시에 살고 친척이 한 3군데에 사시는데 뭐 성남, 수원, 분당, 화성 뭐 다들 사시는데 뭐 자주 다녀요. 오래 살았고 뭐 제 가족은 뭐 수원에 계시기도 하고 뭐 제가 수원을 뭐 알까요? 제가 의정부를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디서 굴러다니는 현안 자료라는 걸 보시고 혹하지 마시고 그죠? 그냥 구글링해서 찾는 정보들을 그냥 복붙해서 알려주는 거를 가지고 마치 그거를 보면 뭐 다 아는 것처럼 알았다고 치자고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어디서 써먹을 거냐고. 이해하셨어요? 어차피 희망은 뭐 관심사하고 내가 찾는 거예요. 됐어요? 아무튼 자 그렇게 참고로 여기서 여담인데요. 땡땡시의 시정을 가장 잘하시는 분 누굴까요? 피티윤? 아니요. 땡땡시의 현안을 가장 잘하시는 분 혹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분은 누굴까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그렇죠.
시정 군수가 죄를 아니에요? 왜? 그럼 계약직이잖아. 일 좀 해야지 두 번, 그때 계약 연장 두 번밖에 안 되죠? 안 되면 잘리잖아요, 바로. 열심히 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님이나 군수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아요? 시장님, 제가 면접 준비를 하는데요. 땡땡군이 지원했습니다. 현안이 뭔가요? 바쁘시잖아. 누가? 여러분들이 바쁘시잖아요. 면접 준비하느라고. 그럼 누가 대신 물어봤겠죠. 누가?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되게 당연한 말씀을 드려요. 요즘은 그래도 제가 이런 얘기를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적응을 하셨는데 시장님, 교수님 인터뷰 찾아보시면 거기서 현안이 뭐고 뭐 열심히 하고 있는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구글링해서 여러분들 땡땡땡 시장님 이름 치고 인터뷰 치면 돼요. 끝. 됐어요? 거기서 더 간단한 현안 판단법이 어디가 있겠어요? 됐죠? 무슨 말인지. 수험생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였는데 보너스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방법론에 따라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안 자료에 너무 낚이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질문 배분을 보면 아까 대충 보시면 인적성, 그러니까 본인 개인에 관련된 질문들, 뭐 여기 그렇지만 뭐 경험이나 경력 아니면 뭐 장점 뭐 이런 거에 대한 퍼스널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예, 되게 좀 많습니다. 뭐 반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희망은 뭐 공직관, 그 다음에 뭐 민원인들 나오죠 가끔. 예, 상사가 부당지시하면 뭐 민원인들 때를 쓰면 뭐 요런 류의 질문들, 그런 걸 공직관이라고 하는데 뭐 요금 한두 개. 그다음에 직렬 전공 관련된 거 뭐 아까 보셨던 사복직 같은 경우는 복지사각지대 어쩌고 저쩌고. 예, 뭐 토목직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시군에서 뭐 도로 뭐 폐이거나 싱크홀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들 가끔 있겠고, 그 고유의 그 직렬마다 좀 질문이 좀 있어요, 그죠? 뭐 건축 같은 거 화재 많이 난다 그러면 뭐 화재 관련된 질문들도 가끔 하시고 뭐 그 정도의 느낌, 뭐 그런 거 조금 있는 정도. 그다음에 지역 현안을 찝어서 묻는 경우는 되게 흔치 않아요. 찝어 갖고 묻는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가 메인일까요? 내 얘기하는 게 메인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메인이고, 그죠? 요거는 이제 공직권 관련된 거는 약간 소양사만 공무원스러움이 무엇인데가 약간의 이해니까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지문들이 다 뻔하기 때문에 뭐 안타까운 민원인, 떼쓰는 민원인, 예, 뭐 화난 민원인, 뭐 이 정도 주의에다가 부당지시하는 상사, 뭐 일 떠미는 상사, 예, 말귀 못 알아먹는 상사, 뭐 이런 몇 가지 상사 유형들이 계시고, 뭐 그 정도 가시면 되는 거라 그거는 정답이 약간 정답스러운 게 있는 거니까 그냥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요거와 아까 말씀 희망 업무, 그다음 플러스 여기다가 지역에 관련된 이해와 사랑과 관심, 요 부분 항상 예, 지방지 갖는 특징 중에 하나고 특히 경기도에서는 그 부분이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다. 그 정도만 조금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우선순위는 여기가 우선이지 얘가 직렬 이게 우선이 아니다. 엄한 데 가지 마셔라. 이런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전체 아웃라인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시군별로도 되게 버라이어티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아서 이게 단순하게 제가 기준 레퍼런스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선을. 그러니까 기준선은 기준선인데 이 스펙트럼이 워낙 진폭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제 오픈 자료를 보시면 제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예, 올해 제가 요게 그 견제점을 세트라고 해서 강의 때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표준 질문이라고 해서 되게 이제 아까 비슷하게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요 파트고요. 아까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린 요 얘기고, 자, 예, 전 세계 탄소 저감이기 때문에 종이를 좀 들 써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 올해 교재는 제가 작년 대비 30%를 줄였어요. 와. 예, 350쪽 됐다가 지금은 200, 거의 7, 80페이지를 줄였거든요. 줄인 거의 핵심은 원래 직렬별로 지역별로 질문들을 했는데 한 2페이지, 3페이지씩만 해도 이게 31개잖아요. 3페이지씩만 해도 100페이지예요. 질문만 모아놓으면. 그죠? 예, 수원을 많이 뽑으니까 수원만 하면 저기 예, 양평이나 이런 분들 화내실 테니까 예, 그래서 그거 싹 빼고요. QR코드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그 질문들을 제가 이것도 다 양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는 정도를 발췌를 해서 제가 넣어놨고요. 뭐 수강생들한테 풀 버전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거 자기 지역 걸 끼고 가시면 나중에 수강생들은 풀 버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끼고 가시면 나중에
이게 저 카페 수강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경기라고 따로 있고 지역별로 제가 해놨고요. 지역별로 가시면 뭐 교재도 있지만 여기에 기출 후기도 있고, 예, 뭐 아무튼 기출 질문 세트가 있는데 지역별로 여기 눌러보시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게 공개 버전인데요. 공개 버전은 가시면 여기에 질문들이 일행부터 해서, 예, 쭉 해서 뭐 적지 않게들 다 모아놨어요. 예, 지역별로 교재에서는 한 10개씩밖에 못 넣어도 10개만 넣어도 한 3페이지 차지하는 바람에 몇 개 못 넣었는데 그래도 좀 충분히 넣었으니 먼저 하실 건 뭐냐 그러면 아까 제 레퍼런스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거 보시고 자기 지역 거 일행 직렬을 가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행이 기본이고 기술직은, 예, 약간의 좀 기술적인 부분가 약간 추가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행이 그냥 표본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아까 보시면 그 기술직이라고 특별한 게 없기는 한데 약간의 직렬 전공에 관련된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정도만 챙기시고, 그래서 한번 이 부분만 한번 자기 지역 걸 쭉 한번 일독을 해보세요. 그러면 질문의 배분, 되게 어떻게 겹치는지, 구성, 배분 이런 것들을 한 번만 정독을 하시면 사이즈가 딱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준비를 하시려면 뭘 물어봤는지에 대한 감이 있어야, 물론 제가 표준은 말씀을 드렸는데 표준 안에서도 버라이어티가 있으니까 기준을 잡아놓고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묻는 편이고 이런 것들도 좀 묻네. 또 약간의 지역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수원 같은 거 많이 되고 화성이 되게 유명한데 뭐 세계적 뭐 이렇게 윤활선 되려면 뭘 홍보하면 좋겠네. 이렇게 찝어갖고 묻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뭐 땡땡 지역은 노인들 많고 젊은들이 워낙 없는데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올 수 있게 하겠느냐. 그러면 그 지역에 고유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약간 그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당연하게. 선생님 그럼 이것만 보면 되나요? 그럴 리가요. 그건 따로 다 정리해 드릴 건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감을 잡는 거예요. 기준선을. 그래야지 내가 어떤 거를 준비할지에 관련된 거를 알죠. 제일 선생님 이런 것도 물어보나요? 저거 이런 질문 되게 싫어해요. 보면 되잖아요. 그걸 저한테 물어요. 얘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정독을 꼭 하셔서 기준은 되게 이런 걸 묻는구나라는 거를 한번 좀 감 그 자체를 좀 가지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드린 겁니다. 오케이? 감 그 자체를 좀 가져보셔라. 그래서 자기 직렬 것만 말고 다른 직렬까지 포함돼서 한번 쭉 한 번만 정독하시면 좋겠다. 이거 뭐 분량 보는데 정독하는데 10분이면 될 거예요. 쭉 한번 이렇게 꼬리 질문 오고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사이즈를 좀 확인을 꼭 좀 해보시면 좋겠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후기는 뭐 지역별로 이렇게 뭐 숫자는 제가 다 적어놨는데 어마무시하죠. 경기도만 해도 4,000개가 넘으니까 질문 세트가. 그러니까 세트라는 건 한 사람이 받은 질문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한 분해하지 않은 거를 말해요. 그래야지 질문의 총량과 흐름과 꼬리 질문과 그다음에 사람별로 어떤 게 좀 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지 패턴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분해하지 않고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독을 꼭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그 뒤에 뭐 카페 가시면 실제로 이렇게 다 볼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기인데요. 후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여기에는 좀 공개를 안 해놨는데 나중에 교재에는 다 QR 코드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일단 샘플로 몇 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한번 실지 아까 질문 세트가 뼈라면 얘는 살까지부터는 완전체잖아요. 한번 쭉 보시고 뭐 직렬 상관없이 대개 이 정도로 얘기를 했구나,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 확인을 좀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요것만 정독하면 질문의 전체 총량과 답변의 수준과 레벨 정도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골라놓은 건 뛰어난 걸 고르지 않고요. 말 그대로 스탠다드가 됨직한 것, 딱 중상급 정도의 느낌, 이 정도만 골라놨고요. 유니크하거나 좀 되게 질문이 뭐 이상한 거나 이런 거는 고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루틴한 것만 골랐으니까 기준은 그렇게 잡으시는 게 좋겠다. 버라이어티하긴 하지만 기준선을 잡게 좋겠고요. 교재를 사시면 교재에다가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로 QR코드가 다 있고요. 여기에 뭐 적게는 한 10개, 뭐 12개, 13개 뭐 이 정도씩은 다 후기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세트와 후기를 같이 좀 꼭 한번 먼저 준비하시기 전에 요것만이라도 꼭 정독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직렬 가리지 말고 자기 지역 거. 물론 경기는 자기 지역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부 지역성이 조금 있는 류의 질문. 근데 부천은 문화축제가 많으니 뭐 축제 얘기를 조금 더 알 수 있겠고, 그죠? 가평은 환경보존 지역이 많으니 뭐 환경보호나 아니면 개발 이슈에 관련된 질문을 일부 할 수 있겠고, 수원은 아까 공항 문제가 있으니까 일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빼놓으면 다 똑같아요. 사실은 경기도 전체적인 면적 그 자체가. 그래서 궁금하시면 다른 지역 것도 보세요. 그죠? 오며 가며. 그죠? 이게 한 개만 해도 10개 이상 들어가 있고요. 31개면 300개, 한 400개쯤, 350개 이상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350개 책으로 만들면 한 대당 2페이지, 3페이지만 잡아도 1000페이지 분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좋지 않습니까? 예, 환경을 사랑하는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고요. 교재 가격을 올려야 된다고 단가 제작비 때문에 올려야 된다고 하셔서 그래 페이지를 줄일게 못 올려 그래가지고 페이지를 줄이자고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따로 좀 정리해 드린 거니까 아까 질문 세트랑 자기 지역 거 후기 좀 보시고 후기는 다른 지역 것도 좀 보시고 뭐 질문 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남다르면서 보시면 뭐 굳이 수강 안 하시더라도 요거 가지고 아이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헷갈릴 안 계시죠? 예. 수강 안 하시더라도 충분히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예,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예, 교재 살짝 그냥 보시고 예, 책이 좋잖아요. 예, 좀 얇고 예. 교재도 좋지 않습니까? 이게 면접책인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한자를 잘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스타벅스에 올려놔도 창피하지 않을 책. 예, 제 디자인의 모토인데요. 뭔지 잘 모르겠잖아. 좋잖아요. 들고 다니기도 가볍고 뭐 이거 뭐 두 권씩 이만한 거 들고 다니는 필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 공부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걸 좀 뒤에 여기 있는 후기라도 조금 읽어 보시고 아, 대충 이 정도 사이즈가 한 중간 중상 정도 되는 표준 사이즈구나라고 이해를 해서 좀 기준선, 심리적인 기준선을 좀 잡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오픈 특강 들으신 거 예, 본전은 되시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오케이? 대략적으로 좀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버라이어티하다. 졸 버라이어티하다. 이 말씀 항상 드리겠고요. 그래서 코어가 잡혀야지 버라이어티해야지 버라이어티한 거 이거를 섞어 놓으면 정신 사나워요. 그래서 가끔 잘못 준비하시는 분은 해도 끝이 안 난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00점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필기도 그렇고 80점만 받자고요. 20점은 포기하면 마음이 가볍잖아요. 버라이어티한 건 아예 뭐 여러 개 얘기하면 지지 뭐 죄송합니다 하든지 뭐 그것도 안 떨어진다니까요. 이해하셨죠? 100% 물론 면접을 잘 보시는 분들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물론 하시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나 코어만 잘 잡아도 적어도 반절 작게는 반 많게는 3분의 1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 우선적으로 해놓으시고 그다음 플러스 알파는 뭐 하는 데까지는 하고 아니면 말지 뭐 이 정도의 마음을 먹고 편하게 하시는 게 도리어 면접 결과가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대통령도 왜 킬러 질문들 변별력 질문들 빼라고 지금 장관도 자를 판인데 그죠? 예, 경기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기도 면접의 전체적인 질문들이나 소위 이제 속담으로 왁구 사이즈는 파악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준비 방법은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텐데 일단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시는 건 변별력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 1.2배수, 3배수 이게 직렬마다 다르고 얼마나 뽑을지는 다 다른 거라서 뭐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1.3배나 1.4배수 뽑으면 통계적인 확률은 72%입니다. 단순하게 필합생물 합격 정원 이렇게 분류를 하면 72%. 여기 있는 계시는 분들이 면접 준비 일도 안 하고 지금 당장 지금 한 260분 정도 와 계신데요. 그냥 지금 당장 면접을 보면 그죠? 72%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유는 공무원은 정원을 채우잖아요. 무조건. 여러분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뭐 땡땡 시군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지만 이게 말씀드리면 늘 붙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라 좀 심정적으로 감정적인 좀 부담이 되게 좀 크죠. 그죠? 또 많은 분들 부모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야,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니야? 네가 뭐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뭐 그런 생각도 좀 하시게 되고 여러 가지 붙어야 본전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마음고생이 많으신데 좀 그렇기는 합니다. 솔직히 뭐 그런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면접이라는 게 좀 낯선 건 있는데 어렵거나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뭐 답변을 못할 건 없고 그냥 조곤조곤 말 몇 마디 정도 하고 나오면 된다. 약간 이렇게 좀 가볍게 좀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비유가 특히 학생분들은 학과장님 있죠? 학과장님. 얼굴은 알지만 절대 친하지 않은. 근데 갑자기 학과장실 오라 그러시면 무슨 취업 상담을 해주겠다고 왔으면 책상에 앉았을 거 아니에요. 어색하고 거시기하고 참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 그 느낌. 예, 친하지 않은 학과장님과 잠깐 진로 상담을 했을 때 그 느낌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적절하게 공손하고 적절하게 접대 멘트를 하며 그죠? 딱히 기대하는 바는 없잖아요. 학과장님한테 뭐 그런 톤의 매너를 맞추시면 되게 포멀한 용어로 되게 괜찮아요. 너무 이렇게 군대식으로 잡힐 것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뭐 이렇게 살갑게 할 이유도 없고 딱 그 정도의 톤의 느낌. 친하지 않은 학과장님이랑 잠깐 10분, 15분 면담하고 나온다. 그 정도의 톤의 매너를 좀 맞추시면 좋겠다. 딱 적절한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대로 그 통계를 보면 그 일배수 아닌 경우는 그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1배치 아니면 95% 이상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됐죠? 쉽지 않은 일이다. 미흡받은 일은. 그 어려운 걸 해내시겠다고 걱정하지 마셔라. 그죠?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각 시군별로 워낙 얘기들이 좀 버라이어티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군별로 강의 때 좀 자세하게 좀 또 다른 얘기를 좀 드리긴 할 텐데 시군별로 1분씩만 얘기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는 아까 준비 방법론이랑 특히 이제 제면접 관련된 얘기는 이제 미리 여러분들 예방주사 차원에서 좀 간단하게 그 걱정을 좀 덜으시라는 의미에서 좀 팩트 데이터를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비를 좀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같이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있다가 뵙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재면접 관련된 거 말씀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팩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 응시생 5,372명 제가 다 더해서 다 계산하고 엑셀에서 다 계산한 겁니다. 재면접 521명입니다. 일부 시군은 공고문도 내지 않아서 이런 무슨 만행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한 3개인가 4개는 재면접을 몇 명을 부른지 공고도 하지 않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여간 다 확인한 바로는 안 된 데는 가보신 분한테 몇 명 왔냐라고 물어가면서 추정한 게 512명입니다. 9.7%입니다. 지난해는 많았어요. 이게 통상 5% 정도가 통상적이었는데 5% 6% 뭐 이 정도였는데 지난해는 좀 많은 축이었습니다. 참고로 왜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아무튼 제가 그래서 지난해 통화하고 연락한 분이 117명이에요. 그다음 재면접 대상자분 연락을 좀 주시라 해서 제가 일일이 다 통화하고 얘기 듣고 분위기 듣고 후기 받고 코멘트 드리고 뭐 혹시라도 문제 사기 부분은 이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재면접이 오시면 본인이 미흡해서만 꼭 재면접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일부 우수도 재면접을 받는 경우도 물론 없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는 조금 적어요. 되게 미흡한 부분이면 제가 봐야 돼요. 그래서 몇 조인지도 묻고요. 제가 그래서 같은 조에서 이렇게 되고 나왔다 이런 것도 제가 사후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계를 다 내고 확인을 했습니다. 지지난해는 101명이고요. 뭐 하여간 통화하고 뭐 모의 면접도 하고 뭐가 다 해드려요. 수강생과 수강생 가리지 않고. 그리고 제가 통화한 사람들만 이 정도가 됩니다. 제가 툭하면 경기도는 아주 나쁜 민원인 해야겠다 싶어갖고 재작년부터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엔간하면 뭐 하는데 얘기를 안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공개인정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해서 되게 많은 부분들이 좀 예전에 말도 안 되는 건 잘 안 일어납니다. 몇 군데 시군 같은 경우는 인색과장님이 찾아오시면 제가 꼭 밥을 사시겠다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알려주시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네가 뭔데 뭐 이러는 데도 있습니다. 진짜로. 아무튼 간에 그래서 경기도가 참 버라이어티하구나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 팩트임을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뭐 이거 아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통계를 지난해 대놓고 냈습니다. 대놓고 117명 지난해 통화한 분들입니다. 제 수강생은 60명이었습니다. 절반 정도 했고요. 다른 학원 들으시는 분, 스피치 학원 혼자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다는 걸 그때 제가 확인을 했어요. 혼자 스터디 하셨던 분들 왜냐 그러면 제가 왜 많을까요? 제 수강생이 많은 이유는 P2는 이상한 걸 가르쳐줘서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수강생이 많잖아. 있어요? 경기도 응시생분들 중에 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 제 면접 비율은 제가 100%겠죠. 그래서 많이 공시생활하면서 많이 안 낮게 보셨어요? 합격률 가지고. 자, 뭐 그런 겁니다. 통계를 보면 우수 재면접이라고 추정되는 그러니까 추정이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다 들어보고 이 정도가 됐습니다. 우수인데 왜 재면접을 볼까요? 우수인데. 그냥 붙으면 되는데 왜? 함정이 있습니다. 소수직렬은 몇 명 안 뽑잖아요. 우수는 뽑아야죠. 이분이 1배수 아니면 상관없어요. 1배수 바뀌면. 이것 때문에 등수가 안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클레임이 들어와요. 나중에. 경기도는 이 클레임이 소송이 어마무시했던 데입니다. 예전에. 이런 것 때문에. 5만 행정소송을 겪어본 데들이고요. 인력과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이에요. 이런 소송 가능. 그래서 뭐겠어요? 재면접을 다시 봐요. 그럼 우수한 분들이 우수 재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우수를 받아야 우수거든요. 최종 평정이. 다시 우수를 받았는데 2차에서 재면접에서 우수를 받으면 최종 우수예요. 그럼 합격이에요. 우수를 받았는데 재면접에서 보통을 받으면 보통이 되면 성적순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1차에서 우수를 받았는데 2차에서 미흡을 받았어요. 그래도 보통이에요. 됐죠? 1차에서 미흡을 받았어요. 2차에서 보통을 받으면 보통이에요.
1차에서 미흡인데 2차에서 우수를 받았어요? 그래도 보통이에요. 성적 순이에요. 1차에서 미흡을 받고 2차에서 미흡을 받아야 미흡이에요. 제 체감적으로는 우수를 받고 우수를 받는 건 줄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90%예요. 이게. 다음 미흡을 받는데 또 미흡을 받는 경우 제 체감으로는 40%에서 50%쯤 되는 것 같아요. 30%, 40%, 50%, 3분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됐죠? 이 말은 뭘까요? 통계적으로 해석하면 사이언스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논리적인 추론이잖아요. 뭐겠어요? 재면접이라는 건 알리바이 성격이 되게 강한 거예요. 우리는 재면접을 받고 엄정하게 봤다, 공정하게 했다라는 알리바이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통계가 이렇게 나오지. 이런 식으로. 됐어요? 공정하고 면접 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흡을 받은 분들의 3분의 1을 제외하고 3분의 2 정도는 보통을 받아서 성적순으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1차에서 미흡을 받더라도 안전판이 한 번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안전판이 있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이거 면접 변별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면접 변별력을 없게 만드는 일이에요. 결론적으로. 됐죠? 일부 학원에서는 재면접을 보고 면접을 강화한다까지만 얘기를 하죠. 있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코칭해줘서 다 붙었다는 얘기까지 해요. 선생님 짱. 됐죠? 하지만 그거 아니어도 3분의 1은 붙었다는 전체적인 통계는 얘기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타지 가지실 거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 재면접 22%, 미흡 재면접은 이 정도로 보고요. 변별 재면접은 뭐냐? 이건 뭘까요? 변별 재면접. 약간 5명을 뽑아요. 1등, 2등은 있어요. 정원이 3명이에요. 정원이 3명이에요. 근데 3, 4, 5등이 같은 등수예요. 같은 점수야. 한 명만 골라야 돼. 그죠? 그럼 이 3명을 재면접을 다시 불러요. 되게. 특히 기술직 소수 중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중에서 다시 한번 보고 하나 뽑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그래야지 뒷말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 관점은, 재면접이라는 관점은 인사 담당자의 시선으로 보면 정확하게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행평성 문제나 논란이 없게 만들자는 취지가 좀 더 강해요. 본인이 어떤 데 걸릴지는 몰라요. 너무나 당연하게. 제가 그래서 지난해 재면접비율이 높아진 건 바로 이 지점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 지점이. 특히나. 일행처럼 많이 뽑는, 사복같이 많이 뽑는 데는 별 상관이 없고요. 그 외에 많은 직렬들이 소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고요. 내가 왜 뭐 3등인데 성적 뭐 땡땡땡 학원에 3등인데 왜 떨어졌나 이렇게 오면 이렇게 되니까 아예 그냥 그걸 차단하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됐죠? 결과를 봅시다. 최종 합격 60%가 최종 합격했어요. 117명 중에 제가 통화한 사람 117명 중 60%가 그죠? 결과적으로 떨어진 사람 38%, 확인 불가 2명, 불참 1명. 안 가보신 분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국가적 붙어서 안 가겠다고 기분 나빠서 뭐 이런 분 한 분 계셨어요. 예. 자, 6대 4 정도 비율이 되죠. 60%는 일단 붙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은 60% 정도는 변별력이 다시 안 생겼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올해는 또 어떨지는 다르고 시군별로 다르고 직렬별로 다르습니다만 이거 이상의 제가 아예 작심하고 통계를 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 통화해서 확인하고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나중에 팔로우까지 해서 낸 통계입니다. 더 이상 재면접 가지고 괜히 여러분들 무슨 뭐 경기도 면접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것보다는 취지와 맥락과 이런 걸 좀 이해하시면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면접이라는 건 내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혹여라도 못 보더라도 한 번에 다시 기회가 있고 그 기회 중에 통계적으로 60% 정도는 다시 회복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됐죠? 우수를 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이 커트라인인데 발도 이게 아니고 처음에 우수를 받으면 그 다음에 우수를 받을 확률이 90%라니까 8, 90%가 된다니까. 됐죠? 예전에 거의 100%였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아닌 경우들이 한두 개를 내가 봐서 야 어떻게 또 불러가지고 또 떨어뜨리냐 성적순으로 야 참 그렇다. 그 얼마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그래요. 그죠? 부푼 꿈을 안고 왔는데 다시 재면접 보러. 그러니까 못할 짓이에요. 서로 간에 못할 짓이에요. 뭐 인사과 담당자 또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일일 뿐. 오케이? 그래서 저는 바로 앞건데 애시당초 1차 면접부터 좀 정교하게 디자인을 좀 해서 체계적으로 다른 지역처럼 다 하고 뭐 인천도 되게 잘해요. 예를 들자면 옆에 있는 인천만 해도 깔끔하니 그렇게 하면 될 걸. 왜 참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는지. 그래서 인사과 직원들은 더 힘들고 당사자들은 더 힘들고 괜히 더 불안하고 뭐 그런 분들. 지난해는 뭐 어떤 부모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뭐 강의는 안 들었는데 뭐 애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진짜 이불 싸매고 들어 누워서 진짜 걱정이 돼서
유튜브 검색하다가 저를 찾으셨다며 연락 오시는 부모님도 계셨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가셔서 좀 바꾸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냥 팩트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제가 그냥 가감 없이. 됐죠? 올해 좀 이거 가지고 좀 장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무슨 자, 아무튼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배샷 미흡이거나 일배샷 박우수인 경우가 보통 많이들 하고요. 커트라인 동점자 이런 경우들이 재민점을 많이 본다라는 얘기고요. 상황이 다르지만 지난해는 24개인데 지난해는 거의 대부분 다 하기는 했어요. 상황이 다르고요. 원래 5, 7%인데 지난해 한 10% 정도까지도 갈 수도 있었다 정도 하고 목적은 면접 강화라기보다는 약간의 정부적인 판단 과 특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자는 그런 방어적인 취지가 좀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베산의 미흡 재면접의 같은 경우 상당수가 보통으로 돌아갑니다. 적어도 3분의 2 정도는 이상은. 다음에 일베스박 우수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우수로 간다. 8, 90% 정도는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속도직렬 커트라인 동점자들을 가지고 분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진짜 이건 케바케라서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 그때마다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다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면접 체크 포인트. 아까 뭐 앞에서 좀 러프하게나 다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조금 정리하는 느낌으로 몇 마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성검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갔다만 오시면 됩니다. 그죠? 예, 꼭 갔다 오자.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면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된다.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어느 정도 이상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3분의 2 정도만 체킹하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밑으로 가시면 약간 그 평가가 안 나오는 뭐 그런 게 좀 있는 모양이에요. 뭐 아무튼 열심히 하고만 오면 된다. 끝. 예, 더 이상 뭐 따따붙다 안 하셔도 된다. 또 경기도는 자기소개서를 안 쓴다는 것도 축복이에요. 괜히 걱정할 거 없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을 일도 없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봉사활동 리포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있으시면 자랑하시면 된다. 없으면 뭐 좀 소소한 거라도 내가 착함을 다른 사람 이타적임을 혹은 뭐 지역에 뭔가 좀 기여한 게 좀 있음을 뭐 이런 것들을 좀 예시를 한두 개 정도는 하시거나 뭐 없으면 뭐 답변을 준비하시고 정 없으시면 아까 지문 시군에서 뭔가 소소한 행사 뭐 도움이라도 한다든지 이런 거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다. 뭐 그 정도 나의 성의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 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하다면 뭐 하시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사전 조사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소개서 대응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뭐 질문은 거의 없기는 하지만 아무튼 좀 성의 있게는 뭐든 좀 쓰는 신용은 좀 하자. 그리고 껴가지고 내가 좀 자랑할 게 있으면 여기다가 드립다 때려 넣자. 내 자랑할 게 있으면 이해하셨죠? 이게 뭐 형식이 없기 때문에 뭐든 밀어넣기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먼저 보시기는 하니까 대략이라도 되죠? 대략이라도 보니까 뭐라도 자랑할 게 있으면 껴가지고 뭐 그냥 밀어넣는다. 뭐 그런 느낌으로 정답 맞추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냥 한번 보시고 말 거기 때문에 자랑할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도 어떻게든 껴가지고 좀 밀어넣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 정도로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하실 때 자기 시군에 나와 있던 거 있죠. 뭐 그걸 가지고 일단은 보시고 나중에 카페에 들어가시면 예전 것도 보시면 작년 뭐 재작년 매년 어떤 게 나왔는지 다 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쭉 모아 보면 맨날 경험만 내는 데는 또 경험만 내기도 하고 뭐 그래요. 대개 보면 그런 약간의 패턴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뭐 되게 뭐 이런 거 나오겠구나 예측하게 되고요. 아까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장만 주구장창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면 이거 참 답답하기는 한데 그래도 좀 몇 마디 좀 쓰는 척은 좀 하자. 뭐 그걸 모르면 뭐 다른 거라도 열심히 쓰시면 됩니다. 이게 뭐 정답지가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면접인의 편차가 되게 커요. 이제 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짜 케바케가 좀 있습니다. 보시면 질문 진짜 버라이티하다. 야 뭐 이런 것도 물었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일부 있어요. 뭐 주는 아니에요. 주는 아닌데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걸 내가 받을까봐 걱정이 되다 보니까 실제 비중이나 실제 빈도보다는 훨씬 증폭돼서 얘기가 돌고 그런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부정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아까 코어가 되는 걸 자꾸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게 핵심이고 이거 그냥 겉절이다 정도로 자꾸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부 외부인들 같은 경우는 좀 부적절한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진짜로 이거 실제 사례들입니다. 뭐 술 얘기만 한 3분 했어요. 뭐 이런 얘기. 사회생활 하려면 술도 좀 마셔야 되고.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커트라인에서 나를 그냥 아예 개무시하는 건가?
심지어 어떤 분은 거기 거주지가 아니어서 아 거주지가 아니니까 시간 때우려고 나한테 묻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제 면접을 봤어요. 그럼 얼마나 별 생각이 다 들겠습니까, 그죠? 이해하셨죠? 이게 얘기가 맞물리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원래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럴 때 대뜸 인사과에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의하는 사람이. 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세게 항의를 한 20분 동안 했더니 면접원이 저러시는 거 아시냐고 되게 부적절하고 이거 외부에 나가면 되게 크게 문제될 소지가 많다. 제 면접은 좀 공정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엄정하게 라고 했더니 담당자들도 당황하죠.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담당자가 알질 못한다고 이런 사정을. 거기다 녹취를 떠가지고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면접은 알아서 하시라고 그냥 하는 건데. 예. 참고로 거기는 그래서 제 면접분들 100%다 합격을 했습니다. 제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예, 뭐 붙을 분들이 붙었지만 그래서 정원보다 무려 10%를 더 뽑았어요. 예, 뿌듯해요. 기억시. 예. 올해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려요. 왜냐 그러면 그 실제 인석과 분들이 3년마다 로테이션이 되다 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진짜로 운영되는 거를. 음, 그뭐 과장급들은 아시는데 실무를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경기도 면접이 그 뭐 조금 퀄이 안 좋을 수 있거나 이런 게 있는 건 그 시군 잘못은 아니고 그 이게 좀 체계적으로 DB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여러분들 양해의 대상은 아닌데 아무튼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되도 않은 질문들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걸 왜 묻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예. 사회복지 같은 사회복지 선서문 같은 게 있어요. 뭐 간호선서문 비스름한 거 그거 아냐고 물어보는 그걸 뭘 하자는 거야 이게 지금 어? 뭐 아무튼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어떤 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떤 시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면접위원이 딴 데를 가기도 해요. 왜냐 그러면 외부 면접위원들은 공정성 때문에 도에서 파견을 해요. 거기서 보면 자의적으로 하다가 뭐가 구설에 휘말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공정성 차원에서 외부 면접위원회 풀을 만들어서 랜덤으로 이렇게 시곤에다가 한 병씩을 내려보낸다고 해요. 그 조별 한 명씩을. 근데 이분들이 조금 걱정스럽기는 해요. 이거 뭐 잘 이렇게 검증하거나 아니면 뭔가 질문에 이런 것들이 하지 않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무튼 그다음에 어떤 데는 주관적 미흡 판단 이게 뭐냐 그러면 근데 세 개 조가 같이 봤는데 제 면접을 떨어졌더니 특정 조만 10명이 봤는데 7명이 제 면접이고 딴 조는 1명이고 딴 조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건 문제가 되죠. 이런 경우들이. 이해하셨어요? 이거 뭐야? 이해죠? 그리고 이쪽 분 보면 분위기가 되게 그렇고 막 이렇게 이러시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어, 아예 없지는 않아요. 흔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대거 재면접을 봐요. 그 재면접을 보면 인사과 직원들은 알죠. 그거를 보면. 그러면 재면접을 보는 건 뭐겠어요? 엄정하게 보는 게 아니고요. 뒷수습하는 거예요. 뒷수습하는 거. 쉽게 말하자면. 뭐 그런 경우면 재면접 보더라도 큰 뭐는 없지만 사실 뭐 면접 보고 나서 재면접 한 3, 4일 만에 보거든요. 바로. 다시 또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가면 그 기분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죠? 그걸 왜 그래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뭐 그런 겁니다. 애초부터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다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예, 광역시와 도는 안 합니다. 경기도만 이래요. 경기도만.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인사과 가시면 좀 고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본인 잘못들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뜻입니다. 물론 본인이 면접을 아주 못 보셔서 답변도 제대로 못 하셔서 보는 재면접도 일부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대개의 경우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적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배경에는 이런 배경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재면접을 보는 것 자체가 무슨 면접을 엄정하게 보거나 변별력을 높이겠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애시당초가. 그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압박성 질문을 하는 데가 또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이해는 충분히 돼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외곽 지역에 좀 시군단, 좀 군단이 좀 작은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왜 뭐 여기 안 사는데 오냐 뭐 이런 질문부터 대놓고 하시거나 또 직렬 질문들도 왜 땡땡지가 아닌데 뭐 했냐고 뭐 어떤 관련이 있나 관련이 없는데 왜 지원했냐 대놓고 많이 뽑으니까 지원한 거 아니냐 뭐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결과를 봤더니 아까 어떤 때는 진짜로 재면접 특정 진로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명 붙지도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원을 못 채운 거죠. 아예 안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 뽑아버리겠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도 일부 시군에 있었습니다. 기술직렬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 그랬다고, 지난해 그랬다고, 올해 또 그런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야말로 복불복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군이 항상 그랬기 때문에 늘 그렇다고 가정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런 얘기가 전혀. 예컨대 사복직 같은 경우 예전에 되게 메인 그냥 안정적으로 보던 큰 그 시군에서 대거 재면접이 나왔어요. 한 10% 이상이 재면접이 한 10% 넘을 정도로 재면접이 나왔어요. 내용을 저는 다 들으니까 알죠. 아, 왜냐 그러면 아까 민간에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심지어 재면접도 막 날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허그덕한 거지. 전례는 재면접을 거의 안 보거나 아주 일부만 보던 데인데 대거 재면접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마치 땡땡씨가 이번에 대우각성에서 면접에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재면접을 줬다라고 면접 강사들은 해석을 하겠지만 이해하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곡해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비율로 따지면 한 80%? 7, 80%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재면접을 보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한 20, 30% 정도만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 미흡을 받으셨고 미흡을 받아서 재면접을 받는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제 뇌피셜이 아니고 데이터는 이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지역 후기를 보면서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조금 더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아까 직렬은 건축 토목이에요. 제가 뭐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건축 토목 하도 많이 뽑고 정원을 못 채우기 때문에 아마 그쪽 학원에서 아마 대거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 대부분의 지역들은 뭐 떨어지는 분들은 성적보다는 이제 비전공자들 위주로 떨어진 건 맞지만 정원을 대부분 채웠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개인가 두 개는 아예 안 채워버리는 경우들도 생겨버렸어요. 이게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됐거든요. 지난해가 2년차, 올해 3년차라서 올해는 또 어떻게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저 비전공자이시면 좀 다른 식으로 성의를 어떻게든 표현하시는 방법들을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내가 지원한 데가 전례 후기를 보면 아 이렇게 세게 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럼 그거에 좀 맞춰서 좀 긴장도 좀 하시고 그런 지역에서는 다른 데서는 뭐 안 배웠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럼 그냥 별거 없이 넘어가는데 어떤 데는 꼬치꼬치 약간 왜 오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압박이죠. 뭐 딴 게 압박이 아니라 그런 것도 없지 않았다라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두 번째 사복직입니다. 사회복지직. 이거는 좀 광범위하게 사회복지직 현업에 관련된 질문들,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이해를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안 되는 분들 안타까운 사연들을 보면 되게 좀 연배가 좀 있으시고 어렵게 공부하셔서 뭐 커트가 조금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으로 많이 하세요. 본인들 성향이 또 맞다고 생각을 하셔서 다만 업무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오셔버리면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적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업무 특성상 그래요. 사복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려운 분들을 상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말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안 생기게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 역할이 되게 있기 때문에 현장성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약간 좀 봉사활동하는 느낌으로 이걸 어프로치 해버리시면 업무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난해도 저도 한 두 분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 연배가 한 40대 초반 되시는 뭐 30대 후반이거나 이런 분들이신데 그런 거 하실 때 이제 뭐 복지의 경험은 없지만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약간 봉사활동 느낌으로 가버리시고 업무에 대한 이해를 못 해버리시면 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종종. 예. 아무튼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강의를 따로 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기도 한데 따로 드리긴 할 텐데 항상 현장에 관련된 이해. 그러니까 사복지 공무원은 책상머리에다 엉덩이 붙이고 앉는 직렬이 아니라 항상 골목이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발굴하고 예, 문제가 안 생기게 여러 가지 엮어내는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직종이다. 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그 부분 사복직만큼은 현장에 관련된 다른 직렬은 다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유일하게 사복직은 좀 그 부분을 신경을 쓰라. 그럼 나중에 사복직 강의를 제가 따로 드릴 테니까 그거 관련된 거는 조금 준비를 좀 하시자. 그거만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고 면접은 지문의 90%는 다 알고 보는 시험이에요. 지문의 코어가 되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90%이 바깥이 약간 중구난방인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선후, 주종, 경중을 좀 따르시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알겠지만 이 질문이 워낙 간단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못 보기도 쉽지 않아요. 물론 잘 보기도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어서 결론은 다 그냥
평균치에 약간 수렴한다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기본 질문만 안정적으로 좀 준비하시고 뭐 좀 열심히 좀 하시겠다는 분은 몸준 해다해서 좀 뭔가 지역에서 뭔가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구경해 보시고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보시는 것, 뭐 주민센터, 구청, 뭐 시청, 군청 이런 데도 좀 다녀보시고 이렇게 좀 애정을 좀 보여주는 것 정도. 아니면 답변의 밀도 조금 더 좀 가성비 높게 좀 답변들을 좀 열심히 좀 하시는 것, 예, 밀도를 높여서 정보의 밀도를 좀 높이는 방법으로. 왜냐 그러면 뭐 면접을 잘 보셔야 되는 분들하고 면접을 20분 봐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얘기를 할 거면 기왕이면 좀 답변의 밀도를 높이는 게 좀 좋겠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좀 케이스를 가지고 나중에 좀 말씀을 강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뭐냐? 여러분들 답변한 내용 10분 동안에 15분 동안에 답변한 내용 질문 빼고요. 답변 내용만 다 워드로 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래 한글이든 뭐 MS 워드든 디폴트 값 넣고요. 10포인트 넣고 그냥 쫙 치면 분량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띄어쓰기 없이 쫙 하면 꼴랑 이 정도 분량이 나옵니다. 꼴랑. 그죠? 별 얘기 할 거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곧. 됐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정보를. 꼴랑 몇 마디 안 된다라는 정도를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예, 물론 성적이 좋으시면 그냥 무난하게 가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기본적인 답변만 조곤조곤 하시면 끝이지만 잘 보셔야 되겠거나 그런 분들이면 이제 이 안에서 다시 어떻게든 좀 더 다른 얘기와 좀 다른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밀도 있게 요거를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아 내가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텍스트 분량은 A4지 반정밖에 안 나온다 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점을 리미트로 딱 잡아 놓으시고 그래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경제, 말의 경제 혹은 말의 밀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또 하나만한 얘기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밀도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케이. 다음 핵심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면접의 핵심은 뭐 공통입니다. 지방직 면책은 본인 자랑해야죠. 어떤 자랑일까요? 내가 땡땡시 공무원으로서 혹은 땡땡시 땡땡 직렬 공무원으로서 내가 맞는 사람이다. 성격 측면에서 장점 측면에서 배운 것 측면에서 뭐 공무원은 역량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뭔가 예, 관계성도 있고 또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관심도 있고 애정도 있고 뭐 이런 모든 게 내 자랑이죠. 내가 착하기도 하고 의지력도 있고 야근한다고 그만둘 사람 아니고 어려움도 잘 겪어내고 진상 민원인이 뭐라고 하셔도 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본인의 자랑이 되겠고요. 그 자랑에는 근거가 필요하죠. 경험. 그죠? 내가 뭐 알바할 때 손님을 이런 걸 행대해봤는데 이렇게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해당되는 분야에서 뭐 학점을 1 받았다든가 아니면 해당되는 필드에서 뭐 일을 해보면서 뭐 이렇게 칭찬을 들었다든가 뭐 등등등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역사랑입니다. 여러분 시군, 지역에 관련된 애정과 관심 사는 분들이야 뭐 열심히 살아가는 동네 얘기들, 동네 풍경 얘기들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안 사는 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걱정이죠. 예, 여기서부터가 그러시면 성의 표시라도 좀 하는 건 필요하다고 봐요.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물론 그 지역생활 좀 따지는 데들이 있습니다. 따지는 데들 그 기출을 보시면 좀 따지는 데구나. 남양주 이런 데는 안 따집니다. 왜? 거기는 원래 신생도시잖아요. 준 화성 안 따집니다. 거기 뭐 5만 대에서 오시는 분들이 모여 사는 동네죠. 그런 신도시급은 얘기가 좀 다른데 그렇지 않은 데들 뭐 수원도 왜 수원 안 사는데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 변두리 바깥이고 조금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 경기도에서 수도권에서 좀 먼 데 쪽일수록 그런 걸 물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이유는 말씀드렸는데 관두지 않을 거냐라는 나름대로 알리바이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약간의.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당연하게.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역 사랑들을 어떻게든 좀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다. 애정과 관심을. 그 부분을 어떻게든 답변에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늘어놓는지 이게 질문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죠? 관심 있는 업무가 뭐예요? 그러면 거기다 지역사랑 넣고 장점이 뭐예요? 또 지역사랑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관점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남쪽을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조직 융화입니다. 이제 아까 MZ세대 블라블라 요겁니다. 그죠? 예, 항상 예, 동료들과 우애롭게 팀으로 같이 뭐 서로 상부상조 도와주고 그죠? 특히 윗사람과 그죠? 잘 예, 지혜를 배우고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같은 말로 근무 의지죠. 꼭 예, 어디 안 갑니다 이런 느낌, 오래 다닙니다. 약간 이런 의지와 각오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참고로 근데 땡땡군 가셨던 분들은 요즘은 그것도 앱이 좀 좋아져서 굳이 부동산 안 가도 되는데요. 다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검색해봐요. 월세 제일 싼데. 여기 지원했었더니, 여기 와서 뭐 살긴 하는데 여기가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서 제가 땡땡동에 월세 35만 원짜리 보증금 500인데 부모님 500은 해주신다 그래서 여기 땡땡동 요 앞에 제가 거기가 저렴해서 지금 알아보고 왔습니다. 어이구, 어때 붙을 줄 알고 알아봤어요? 아니, 계약금 그냥 10만 원만 들고 왔는데요. 열심히 했으니까 꼭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웃으면 허허허허허. 좋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성의를 보여주는 100만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의를 보여주는. 이해하셨어요? 앉아가지고 비행기 영어다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뭐 누구처럼 그 앞에 모텔에서 열흘 2주 동안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좀 극단적인 사례이고요. 그죠? 나름대로 좀 성의를 어떻게든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비용고지는 뭐 하루 이틀이라도 날 잡아서 좀 동네 투어도 좀 하시고 요즘 갑자기 사는 데를 물어볼 때 뭐 물어보는지 알아요? 후기 보시면 저도 창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도루명 주소 이런 걸 대놓고 물어봤다고. 그런 거 문제가 생기니까 요즘 뭐 물어보는지 알아요? 지난해 다는 아닌데요. 특이한 걸 물어봐요. 이 동네 관심 있으시면 이 동네 뭐 그 외부인들이 잘 모르는 맛집 같은 건 알아요? 이렇게 묻더라고. 야, 창의적이다. 맛집 아냐고. 살아야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동네 맛집이라는 건.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더라. 그런 질문의 취지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질문을 보시면 질문에 대부분 다 답들이 있어요. 그죠? 예. 어떤 것들을 아시게 되는지. 그래서 약간 요거 지역사랑들을 좀 하루 이틀이라도 좀 당겨보시고 주민센터 그다음에 뭐 구청이 구가 있으면 구청 위에 가면 시청이나 군청 또 뭐 작은 데는 면사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데 당겨보세요. 나 같으면 뭐 용인 같은 경우는 읍을 가겠다. 뭐 저기 거기는 뭐 도농복합이니까 시골도 많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또 앉아 계시면 어이구 어떻게 왔어요? 이번에 제가 면접을 보는데 어이구 면접 보시는구나. 어디 봐 용인시? 여기 살아요? 아니 뭐저 다 얘기도 해주고요. 예, 다들 합니다. 여기 신규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얘기도 좀 듣고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노력 상의 표시의 일환일 수 있어요.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시나 군에 가시면 홈페이지 가시면 행사 같은 것들 많이 합니다. 코로나 풀려가지고요. 뭐 각종 주민 자치 행사나 뭐 노인장 행사 아니면 무슨 땡땡 축제 뭐 지역 축제 있으면 커요. 많이 묻잖아요. 커서 쓰레기라도 좀 주우시고 봉사활동하냐 느낀 점도 얘기하시고 그죠? 댓글도 뭐 유튜브에다가 댓글도 막 다시고 홍보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성의 표시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해서 내가 지역의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디테일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대단한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더라도 그런 거를 좀 늘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얘기들을 내가 지역에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걸 어떻게든 좀 같이 엮어서 좀 잘 믹싱해서 가셔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남쪽이다. 월북은 안 하실 테니까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결론적인데 안정감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상황 민원인들 스트레스거나 야근이거나 뭐 약간 코로나 등등 여러 가지 긴급 상황이거나 뭐 지방지가 툭 하면 이제 산불 요즘 산불도 많으니까요 수해 그죠 뭐 나오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쩔 없이 뭐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늘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뭐 잘한다는 건 모르겠지만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특히 요즘 조직 융화 상하 간에 수직 상하 간에 수평적으로 잘 유기적으로 원만하게 좀 지낼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안 그만둔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조금 더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등등등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뭐 연고가 있는지 뭐 나이 뭐 성 경력이 있는지 이런 거를 뭐 면접에는 따질 수는 있는데 실제 결과에서는 그렇게 크게 작용한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 뭐 약간 나이면 나이가 어리면 어리다고 걱정 많으면 많다고 걱정 뭐 사회생활 없으면 사회생활 없을까봐 걱정 다니다가 그만두면 또 왜 그만두고 오냐고 물어볼까봐 걱정 살면 산다고 걱정 살아도 뭐 다닌 게 없는데요 라고 걱정 안 살면 또 안 산다고 걱정 다 걱정이에요 이해했죠?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다 모으면 90%는 떨어져야 될 것 같아 하지만 95% 붙는 걸 보면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시겠지만 이런 것만 좀 지키자 그래서 좀 잘 보셔야 할 분들은 아까 말씀 몸준 이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내가 시군을 해당되는 시군을 사랑하고 있다. 관심을 갖고 있다. 애정이 있다. 이런 거를 좀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안 자료에서는 무슨 정책 이름 외우는 게 몸준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야. 뭐 그냥 구글링 하면 나오는 건데 뭐 그런 걸 몇 개 외웠다고 해서 시야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다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유일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체험해 보시는 것들을 뭐 지자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뭐 행사하는 것도 요즘 많으니까요. 등등등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자, 일단 면접 관련된 거는 껴서 이건 이제 강의기획서에 가시면 나중에 링크 타고 가시면 여기 노션에다가 있고요. 뭐 결론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으니까 뭐 교재고 뭐고 강의 일정이며 등등등제 다 나와 있으니까 강의 스케줄도 어저께 제가 다 업데이트를 해놨으니까요. 뭐 강의 내용은 지난해보다는 30% 정도는 좀 짧게 좀 컴팩트하게 진행할 거고요. 방법론만 아시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건 제 강의는 강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강의는 전체 한전 4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4분의 1은 여러 가지 자료들, 4분의 1은 또 뭐 그 여러 가지 실습들, 아카이브들도 있고요. 그것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이게 뭐 무슨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뭘 외워서 뭔가 이걸 얘기한다 이런 데 아니거든요. 여기는 여긴 그런 데 아니니까 여러 가지 좀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뭐 여러 가지로 가이드를 드릴 터이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랑을 좀 하려고 했는데 됐고요. 궁금하시면 보시고요. 마지막 싸다. 제일 싸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그 준비를 하실 때 수강생분들은 가급적이면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뭐 책만 사시는 분들도 아까 그 질문 자기 지역의 질문과 후기는 꽤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감담된 큰 문제가 없겠고요. 수강생분들은 좀 더 많이 후기랑 질문 세트를 좀 미리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는 게 강의 가성비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출질문이나 후기를 계속 보다 보면 나도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걸 나도 하면 되겠네. 또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가게 돼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순간 텍스트 해독력이 지구 최강인 분들만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시험을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만 이런 걸 보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쓱 보시면 그 부분에 간파하시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한번 꼭 좀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뭘 준비하겠다는 게 전략이 자연스럽게 쓸 겁니다. 물론 강의도 드리겠고 사례도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후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얻으시는 것도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본인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쟁여놓으셔야겠죠. 그죠? 자랑할 얘기들을 근거와 경험들을 조금 더 쟁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뭐 스터디를 하시건 저랑 모의 면접을 하시건 뭐 줌도 할 테니까 줌이든 실습이든 오셔서 하시고 더 중요한 건 지난해에 그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카이브입니다. 지난해 합격생들 모의 면접했던 사례들이 경기도만 해도 한 150개는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사례들이 나중에 카페에 가시면 제가 다 모아 드릴 거예요. 제 교재 가시면 맨 뒤에 아마 실려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자면 후기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른 생각 가리지 마시고 뭐 질문 평가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뒤에 보시면 이렇게 뭐 제가 줌하거나 강의실에서 하거나 이렇게 질문 드리고 평가 5점 척도로 평가하고 메모하고 코멘트 드리고 한 것들을 뭐 100개 이상 있을 겁니다 아마. 정리가 되는 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스터디를 안 하시더라도 기준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코멘트 이 정도면 괜찮구나 이렇게 몇 개만 좀 다는 못 보시더라도 오며 가며 유튜브라서 오며 가면 보기 편해요. 변기 위에 앉아서 보셔도 괜찮아요. 간단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레퍼런스가 계속 되실 거예요. 좋은 답변들도 있고 벤치마킹 것도 많으니까 좀 잘 좀 들으시면서 활용을 좀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제가 직접 코멘트 드리고 뭐 좋은 것들은 이렇게 마킹도 다 하고 이렇거든요.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뭐 국가직도 되게 도움들을 많이 받으셨다고들 해요. 그다음에 후기는 뭐 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후기를 좀 충분히 보시고 기출 질문 후기를 먼저 좀 장악을 하셔서 사이즈를 좀 파악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가성비도 좋고 그냥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하시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후기 좀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교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아까 말씀드린 책은 앞인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후기랑 링크로 좀 QR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뭐 강의 들으시라는 말을 제 입으로 하긴 좀 그런데 특히 면접 경험이 있는 분들은 강의가 굳이는 필요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교재라도 좀 보셔서 가장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요거하고 여기 뭐 말노트네 뭐 질문 평가지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QR로 다 다운받으실 수 있게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같은 데서 같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얇고요, 작고요, 다니기 좋잖아요. 어디 내놔도 별로 이렇게 수험생 책까지는 않지 않습니까? 좋아요. 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만 좀. 그다음에 카페는 꼭 등업을 하셔가지고 수강자료에 경기획 파트와 공통 파트는 당연히 있고요. 후기랑 뭐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고 나중에 뭐 사전조사 모의 문제 뭐 등등등 다 여기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좀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나중에 이제 모의 면접 실황들도 지난해 것들도 다 여기 올라가 있게 되고요. 또 여러분 원래 하는 것들도 여기다 계속 아카이빙을 해서 계속 올리게 될 테니까 골라가면서
골라가면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 답변에 되게 벤치마킹 할 게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근데 특정 뭐 이런 걸 얘기 드리진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들으시면서 찾는 시고를 가지시면 뭐 막막하게 뭐 계산 방안, 뭐 계산점 뭐가 있지 이렇게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후기 좀 보시고 요거 좀 몇 개 좀 보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재료 찾는 건 뭐 수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건 수월하게 하고 뭐 몸으로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시간이 있으시면 그거를 조금 더 하시는 방법으로 뭐 필요에 따라서는 면접을 좀 잘 보셔야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단톡방입니다. 단톡방은 애간하면 들어와 계시고요. 나중에 뭐 청구될 기사나 자료나 뭐 안내들은 다 여기서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수강 상관없으니까 들어오시면 또 나중에 되면 중계도 이제 당연히 하게 됩니다. 지난해도 많이들 면접 보시면 뭐 시군별로 다 일정이 다르거든요. 한 2주, 3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디는 뭐 이틀 보고 끝나고 어디는 뭐 5일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단계별로 한 2주 내내 이제 면접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뭐 시사적인 거는 근데 어디 직렬에서 뭐 이런 거 물었다 그래 어느 시에서 이런 걸 물었다 그러면 약간 시사적인 거라서 다른 데도 도움이 되는 것들도 많고 그래요. 저는 엔간하면 여러분들끼리 서로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단톡방 되면 이렇게 쭉 해서 서로들 뭐 서로 올려주시고 우애롭게 이렇게 정보들을 서로 공유해 주시니까 그때만 돼도 급하게 뭔가 좀 땜빵하는 약간 시사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또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는 엔간하시면 좀 들어와 계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준비하실 때, 자, 이제 정리를 좀 할 텐데요. 자, 경기도 면접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아까 드린 자료나 교재를 일단 좀 먼저 좀 쭉 한번 보시면서 아까 좀 정리하는 시간, 기준을 좀 잡으셨으니까 정리하는 시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사에 마음에 달려 있는 거라서 그죠?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경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과잉하게. 그러면 또 재면접이라는 제도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증폭이 되고 일부 시군에서는 아까 조금 버라이어티한 질문들이 좀 있다 보니 뭐 좀 뒷말도 솔직히 좀 없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실제와는 다르게 걱정이 좀 더 많고 뒷말도 많은 건 뭐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분위기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내 할 것만 딱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기억하시라는 말 코어가 되는 게 있다. 그것만 딱 하고 나머지 겉절이는 뭐 그냥 되는 대로 좀 방어적으로 뭐 요 정도로 가자. 약간 요 정도의 스탠스만 잡으셔도 마음이 훨씬 한결없고요. 면접이라는 게 약간 심리를 반영하는 거라서 이게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이 편해 면접도 잘 봅니다. 마음이 편해야지. 속 편하고 마음 편해야지. 그래서 사실 성적 좋은 분들이 면접도 잘 봐요. 왜? 성적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면접 잘 보는 게 아니고요. 뭐겠어요? 속 편하고 마음 편하니까. 그래서 면접을 잘 보는 거예요. 보통만 받아도 돼 하는 분들이 무서운 분들이에요. 대개 보면. 자유도도 높고 웃어받아야 돼 뭐 이러는 분들이 좀 더 깝깝해요. 막 대본 만드시고 외우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렇게 된 거 조금 더 면접 잘 보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 몸준 조금 더 생각하시고 지역사랑 조금 더 강조하시고 조금 다르게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조금 우선해서 후기를 보실 때도 좀 다른 답변 위주로 좀 스캐닝해서 보시다 보면 또 얻으시는 게 좀 많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어요. 레퍼런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마음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말은 제가 이제 맨 처음에 8년 전에 면접관에 대해서 첫 번째 수강생분들이 남긴 첫 번째 후기에 들어가 있던 멘트인데요. 면접보다는 내 자신한테 보는 시험인 것 같더라.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아마 걱정이 되시고 뭐 불안은 하시긴 할 테인데 뭐 걱정이 안 되면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괜하게 이렇게 쫄지는 마셔라. 긴장은 좀 되시겠지만 그 정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잘 하실 거예요. 닥치시면. 뭐 어려운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뭐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후기라도 하나 더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모의 면접했던 것도 한 번 더 들으시고 또 심심하시면 그 지역에 가셔가지고 맛집 투어도 좀 하시고 행사도 좀 댕겨 보시고 공무원들 보시면 또 괜히 인사도 한 번씩 하시고 다양하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제가 뭐 여러분께 그 가장 아름다운 미소는 자본주의 미소죠. 그잖아요. 우리가 뭐 많은 영화 광고에서 보는 거 아름다운 미소는 다 자본주의 미소 아닙니까? 그죠? 가장 아름다운 동기부여는 자본주의적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라이프타임 인컴이죠. 여러분들이 한두 달만 잘 버티셔서 최종 합격을 하시면 죽기 전까지 받으실 수 있는 생애소득 라이프타임 인컴이 약 25억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 좀 더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가성비 진짜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월급은 그렇지만 죽기 전날까지 여러분들이 나라에서부터 보장을 받으시는 겁니다. 뭐 그 절대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 조금만 버티면 25억 자본주의적 동기부여 좀 생각하시고요. 눈앞에 와 있잖아요. 눈앞에 손만 닿으면 가까이 오는데 그죠? 조금만 집중하셔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거 이상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꿋꿋하게 준비하시면 좋겠다.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요. 아마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95% 이상 뭐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대부분 다 뭐 별일 없이 무사하게 끝나시길 할 겁니다만 과정이 조금 면접이라는 게 좀 정서적으로 좀 힘든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뭐 내용은 실질은 안 힘든데 가는 과정이 마음고생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고요. 뭐 각자마다 아까 말씀 각자 이 불안 요소들이 다 있고 각자 또 아까 말씀 연고지 아닌 분들이 3분의 2쯤 됩니다. 참고로 연고지인 분들 3분의 1이 되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연고지 아닌 건 기술직렬분들, 전공자분들 반이 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3분의 1도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만 그러니까 괜히 그것 때문에 비전공자거나 거주지가 아니라고 쫄 거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쫄 거 없다는 얘기지만 그것도 성의는 표시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무언가의 성의를. 그죠? 전공이 아니지만 알려고 노력하고 이 정도는 했다라는 성의. 비거주자지만 그래도 알려고 애는 썼다. 성의라는 말이 되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성의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별 큰 틀 없이 탈 없이 무사하게 다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뭐 궁금한 거 없으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경기도 면접 뭐 별거 없다. 빤하다. 하지만 뭐 말들이 많다. 부정적인 말들. 멘탈 흔들리지 마셔라. 그리고 지역사랑, 내 자랑과 지역사랑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뭐 긴 얘기 못할 A4지 반증밖에 얘기를 못하지만 그 안에서라도 내가 그래도 좀 애썼다, 알려고 노력했다라는 성의 표시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하고 나오면 된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심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